자, 국제 분업 본다. 자, 무역을 뭐라 그러냐면 국경을 넘어서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걸 무역이라 그런다. 자, 개인 간에는 뭘 합니까? 개인 간의 거래를 당근한다 그러죠. 당근. 개인 간에 당근하는 건데 그 국가 간에 당근하는 걸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당근을 한다고. 아니 국가도 당근처럼 내가 많은 거를 주고 내가 부족한 걸 받아오는 거잖아. 그게 무역이지. 개인 간에 당근하는 것처럼 국가 간에 당근을 하는 걸 무역이라고 한다고. 개인 간에 국가 무역을 확대된 개념이라고. 자, 근데 무역 방식을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명이 국제 분업이지. 무역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국제 분업인데 어떤 나라가 하나를 잘해. 그럼 잘하면 많겠죠.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못하면 적게 생산하겠죠. 그럼 내가 잘해가지고 못하는 많은 것을 넘겨주고 못해서 부족한 걸 받아오는 걸 국제 분업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뭘 잘하는 거야? 가르치면 잘하는 거지. 통합사회 지식이 많잖아. 너네는 통합사회 지식이 부족하니까 나한테 수업을 받는 거고 나는 뭐가 부족한 거야?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너네 부모님이 나보다 오래 일을 하셔서 돈이 좀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겠지. 내가 부족한 걸 너네한테 받아오는 거죠. 맞는 거. 이런 걸 국제 분업이라고 합니다. 제티의 사탐 공부 노하우와 수강생 부모님들의 수강료를 교환하는 방식. 서로 쌤이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없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걸 받아오는 거야. 다음. 자, 무역 원인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하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역 원인이에요. 그거를 생산 요소라고 하면 생산 요소의 지역적 분포 차이. 자, 근데 우리가 생산 요소라는 단어를 앞에서 봤습니다. 경제 컨텐츠 처음 시작할 때. 생산 요소가 뭐였니? 어떤 걸 생산 요소라 그랬다? 너 또 자니? 너 또 자. 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 요소잖아. 너무 안 헤어져요. 너 또 자냐고! 인지 일어나라고. 인지 일어나. 너무 억지예요. 노동, 토지, 자본 같은 생산 요소가 지역마다 당연히 다르게 분포하겠죠. 호주에는 석탄이 많이 매장돼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 천연자원이 없고 우리나라는 노동비가 좀 인건가 아니까 싸고 뭐 그런 게 서로 다를 거잖아요. 자, 그런 지역적 분포 차이 때문에 뭐가 차이가 나냐면 생산비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생산 비용입니다. 생산 비용. 그리고 이 생산 비의 차이가 뭘 초래할 거냐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비교 우위의 차이를 가져와서 비교 우위의 특화 한음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산 비용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생산 비용의 차이가 어떤 게 생산비가 적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생산비는 상품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산비다. 자, 그러면 투입 비용이 들어갈 때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작을수록 생산비가 작을까, 많을수록 생산비가 작을까? 당연히 생산비는 적을수록 생산비가 적습니다. 자, 투입 노동력은 적을수록 생산비가 적겠죠. 당연히 5명 투입해서 물건 하나 만들 때랑 10명 투입해서 물건 하나 만들 때랑 당연히 5명 투입할 때가 인건비가 쌀 거 아니야. 그래서 적을수록. 노동 시간은 적을수록이야. 5시간 일해서 물건 하나 만들고 10시간 일해서 하나 만들고 5시간 일했다가 생산비가 더 싼 겁니다. 자, 근데 생산량은 어때요? 많을수록 생산비가 싼 거다. 얘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자, 물건을 10개를 만드는데 10만 원이 들어. 10만 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10만 원 만들 때 10개 들었는데 한 개 나왔어. 한 개를 만들 때 10만 원이 들어. 그럼 2개를 만들 때 10만 원이 들면은 한 개당 생산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를 만들 때 10만 원이면 한 개당 생산비는 5만 원인 거지. 그럼 물건을 많이 만들면 물건을 많이 만들잖아. 2개를 만들 때는 물건을 같은 가격을 많이 만들수록 한 개의 생산비는 어때? 한 개의 생산비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은 많을수록 생산비가 적은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거 반대로 들어가는 거 알아야 된다. 절대우위 구할 때 투입 비용, 투입 노동력, 노동 시간은 투입량이거든요. 투입량은 적을수록 절대우위가 있는 거고 생산량은 산출량이거든. 산출량은 많을수록 절대우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니? 괜찮죠? 다음에 이제 국제 분업 개념을 봅시다. 절대우위인데 이게 3가지 레슨이 나오거든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세 가지 안 나오죠. 세 가지가 뒤에 있어요. 교환비까지 3가지 레슨이야. 네, 첫 번째 레슨인데 왜 절대우위 너만 알기냐면 오늘 3개만 하면 끝나요? 3개만 하면 끝나. 되게 내용이 좀 많을 겁니다. 좀 길긴 한데. 첫 번째 레슨 절대우위 너만 알기인데 왜 너만 알기냐면 이게 정답을 고를 때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쌤 노래를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첫 번째 레슨 절대우위 너만 알기 영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왜 절대우위 너만 알기냐면 왜 절대우위 너만 알기냐면 너무 좋아. 너네가 정답을 고를 때 핵심 내용이 아니라서 학교에서 원래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근데 자세히 안 가르쳐주는데 너네가 비교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싶으면은 비교이라는 개념을 알려면 이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가니? 그래서 이 개념, 이게 비교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절대우위를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절대우위는 너희만 알라고, 너희만. 절대우위 너만 알기입니다. 괜찮죠? 절대우위 개념을 봅시다.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간에 자기네들이 더 잘하는 품목에 특화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든 다음에 서로 교환을 하잖아. 그러면 양 국가의 이득일 거라고. 괜찮죠? 이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이런 거에서 얘기한 처음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절대우위라고 이름을 붙인 건 이제 수질 경제학자인데 그 개념은 애덤 스미스 때부터 나왔다고. 괜찮죠? 자, 그러면 포르투갈하고 영국하고 이제 서로 무역을 할 건데, 자, 와인은 누가 더 잘 만드니? 와인은 포르투갈이 20원에 만들고 영국은 100원에 만들거든. 누가 와인을 잘 만드는 거예요? 포르투갈이 잘 만든 거지. 그래서 절대우위에 여기 색칠을 하시고, 포르투갈이 와인 절대우위가 있어요. 괜찮죠? 같이 색칠하면서 따라와라. 왜 색칠이에요? 여기가 포르투갈 와인은 포르투갈이 잘 만들어, 영국이 잘 만들어. 이거는 20원밖에 안 되잖아. 여기 100원이라고 근데. 그래서 포르투갈이 잘 만든다고. 포르투갈에 절대우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절대우위 체크를 하고. 면직물은 누가 잘 만듭니까? 영국이 잘 만들죠. 영국이 절대우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40원밖에 안 만드는데 포르투갈은 80원이나 드니까요. 괜찮지? 왜 애덤 스미스 말대로 서로 절대적으로 잘하는 거에 특화해서 무역을 하면은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보자고. 포르투갈은 자 무역 전에 혼자서 와인 면직물을 하나하나 만들면은 총 얼마가 들어요? 포르투갈 100원이 들지. 100원. 자 근데 무역을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걸 많이 특화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하자는 거거든. 이해가? 너 예쁜인 거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와인 하나 면직물 하나 만들 때 각각 하나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무역을 하게 되면은 와인 2개를 만든 다음에 얘도 면직물 2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교환하면 결과적으로 와인 하나 면직물 하나 생기지 둘 다. 네. 뭔 말인지 이해가? 원래는 와인 하나 면직물 하나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얘도 와인 하나 면직물 하나 와인 하나 면직물 하나 따로 만들다가 이제는 잘하는 것만 특화하게 됐잖아 무역하면서. 그래서 포르투갈은 와인 2개 만들고 영국은 면직물 2개 만들 거라고. 그 다음에 1대1로 교환하면 똑같이 결과적으로 와인 하나 면직물 하나 생기잖아. 네. 그럼 이제 무역을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와인 2개만 만들면 돼. 얼마가 들어 총? 40원 들지. 얼마 아껴요? 60원 아끼는 거지. 100원에 400원 40원 줄였잖아 생산 비용이. 맞지? 60원 플러스. 이거 이해 가니? 따라와야 돼. 네. 아직 안 어렵다. 아직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영국은 원래 무역 전에는 총 얼마가 들었니? 140원이 들었는데 이제 이거만 특화하면 되잖아. 영국은 면직물만 특화하니까 총 얼마가 들어? 80원밖에 안 드는 거지. 얼마가 더 이득이야? 60원. 그래서 애덤 스미스 말대로 이 상호 특화해가지고 무역을 하니까 이득이 발생하네. 이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책 쓰면서부터 경제학이나 학문이 성립했다 그러거든. 이게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이에요. 이전까지 서양이든 동양이든 중세 이전까지는 상업을 일반적으로 상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어. 상업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업 같은 경우는 내가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상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누군가 일해서 생산을 만들면 그거의 가치를 속여가지고 싼 데가 좀 많은 거 싸게 산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속여서 비싸게 판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애덤 스미스가 이걸 증명한 거야. 뭐라고? 상업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네. 갑자기 60원이 떨어졌잖아. 이 60원만큼 얘네는 와인을 몇 개 더 생산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면직물을 더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와인 3개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거 와인 3개가 추가로 생겼죠. 여기는 면직물 1개 반이 추가로 생겼잖아. 이해가니? 상업도 유에서 무가 창조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었다. 만약에 저 40원이 아니고 90원이었으면 90원이면 10원 이득이겠죠. 아니 근데 요게 애초에 정해놨잖아. 20원, 80원, 100원, 40원 생산비가 이럴 때 절대우위에 특화하면 서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가 잘하는 걸 만들 때 가격이 훨씬 싸겠죠. 그러면 상호 무역하면 당연히 이득이 나겠지. 만약에 그러면 와인 면직물 둘다 포르투갈 그거를 이제 여기 볼 겁니다. 밑에 이거를 비교 우위론이라고 해요. 이제 두 번째 레슨 비교 우위 필수 암기인데 이거는 미리 외워둬라. 쌤 이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비교 우위 필수 암기. 어이. 국제 분업 외우십시오. 이거는 절대 기회비용 비교해입니다. 네? 절대. 국제분업 절대 기회비용은 비교해 이렇게. 국제분업 절대 기회비용 비교해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구하는 순서거든요. 첫 번째 절대 우위부터 구하고, 두 번째 기회비용부터 구하고, 세 번째 비교 우위 순으로 구해. 여기도 편명의 암순기대로 쭉 루틴대로 따라가면 됐었지. 여기도 루틴이 있거든요. 루틴대로 쭉 따라가면 수학 공식 같은 개념이라서 공식 대입하면 그대로 다 풀려요. 근데 처음에 그 루틴을 외우는 게 좀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렇지. 쭉 설명을 해줄게. 절대 우위랑 비교 우위 둘다풀 A문을 써야 돼. 아니야 그냥 절대 기회비용 비교해 이렇게 외워놔. 절대 우위 비교 우위인 건 뭐 알겠죠. 보면. 자, 이 절대 우위론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한번 보자. 자, 포르투갈하고 영국이랑 이렇게 있는데
자, 포르투갈 저 와인 같은 경우에 다시 와인의 절대우인 누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걸로 와인의 절대우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포르투갈의 절대우가 있죠. 영국은 100원이나 드는데 와인은 포르투갈 하는데 2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절대우인. 자, 영국은 영국이 아니고 면직물은 포르투갈 중에 영국인 중에 누가 절대우위가 있어요? 이것도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 가니? 네. 그러면 우리 기존까지 애덤 스미스의 이론대로라만 한다면 그러면 무역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무역이 이루어지면 누구만 수출을 하겠어요? 얘가 둘 다 잘 만드니까. 포르투갈은 수출만 하고 영국은 수입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해 가니? 그래서 영국이 손해보니까 무역을 하지 말자 이런 논리였다고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 비교우위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뒤에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가면 40페이지, 41페이지 넘어가면 자, 내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혹시 그 역사 얘기가 나오면 혼자 막 흥분해서 막 주절주절 떠드는 거 탁구 있잖아. 그 모드로 내가 이게 공물법 관련해가지고 배경을 쭉 찾아왔어요. 그걸 정리한 거고. 자, 영국 공물법 대전 스토리텔링이거든. 때는 바야흐로 1815년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요때 있었거든. 3년부터 14년까지. 15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근데 전쟁을 하는 동안 전쟁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대륙 나폴레옹 전쟁 알아요 혹시? 이렇게 대륙이 있는데. 야, 유럽 대륙 전체가 다 전쟁통이 됐고 영국은 떨어져 있어서 전쟁을 안 겪었거든. 그러면 대륙에서는 전쟁을 하는 동안 농사를 못 짓잖아. 그렇지? 물고기 같아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영국에 있는 밀농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써? 상대적으로 영국에 있는 밀 가격이 높아지고 영국 곡물이 귀해지겠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지주계층이 되게 이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요 기간 동안. 이해 가니? 근데 딱 14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럼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본토에서. 맞지? 그러면 여기는 땅이 훨씬 넓기 때문에 영국 섬보다는 곡물 당연히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누가 절대우위가 있겠니? 저기 큰. 그치. 대륙이 훨씬 절대우위가 있죠. 곡물 가격이 여기 훨씬 쌀 거니까 생산량도 많고. 이해가죠? 그래서 혹시 다시 곡물을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이 곡물을 수입하게 되면은 지주들의 그 피해가 막심하잖아. 내가 곡물 가격을 높게 유지해야 내가 이득을 계속 얻는데. 그래가지고 뭘 제정을 했냐면 그때 당시 영국 의회가 젠트리 계층이라고 합니다. 지주 계층이 좀 그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주들 배대지를 불리기 위한 곡물 수입 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이해가니? 여기까지 내용 안 어렵다. 따라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거기에 지주들은 당연히 좋아하지. 지주들은 이쪽 세력이야. 멜서스라는 사람이 지주층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학자였거든. 그래서 지주, 젠트리, 지방 귀족 해가지고 곡물법 유지를 주장하는 측입니다. 토리 당 계열이에요. 알 필요 없고. 근데 거기에 이게 곡물법이 딱 제정되면은 지주들은 좋은데, 자 농민들은 혹은 노동자들은 높은 쌀 가격을 내고 내가 생계를 이어가야겠지만 곡물 가격이 높으면 좋아 싫어? 네? 내가 노동자야. 노동자들은 내가 그 높은 곡물 가격을 지불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싫어요. 당연히 실제 그러면 곡물법 폐지시키고 싶겠지. 그리고 자본가들, 내가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돈 주면서 이 이상으로 이제 최저 생계비 이상은 줘야 이 애들이 굴러가니까 유지가 될 거니까 임금을 높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곡물 가격이 높으면. 그러면 자본가들은 곡물법을 곡물 금지 수입 금지법을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래서 리카도는 이 사람이 비교우위론을 만든 사람이야. 리카도는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본가 측 입장에서 자기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곡물법 폐지를 주장하고 자본가들 부르주아 또는 상공업자 중심의 히그다가 정책을 지지했어요. 이게 그냥 배경 지식이고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세히까지 안 나올 거고. 자, 그럼 리카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 곡물 수입 금지법 때문에 곡물 가격이 떨어지진 않네. 국가의 문제는 핑계고 결국 이건 지주겠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밀 가격이 높으면 밀먹하는 노동자들이랑 노동자들 임금 주는 자본가는 어깨 먹고 살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멜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가 먹고 살겠다고 곡물 수입하면 대륙 표지 면적을 고려했을 때 곡물은 영국이 절대 열이다. 그치? 면적이 작잖아. 그럼 아담 스미스 햄의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우린 곡물을 수입만 할 거니까 국가 재정은 빠져나가기만 할 뿐인데, 아니 그럼 영국 손해만 보는 장사인데 왜 곡물 수입을 해야 돼? 라고. 괜찮니? 그래서 리카도가 아니 근데 스미스 햄의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각자 잘하는 물품에 특화해서 모여가면 상호 이득인 거 아니냐. 영국은 지금 산업혁명 시기니까 우리 또 직물 특화해서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지금? 왜 저래요? 근데 내가 적었어. 직물 특화하면 근데 그래서 멜서스가 근데 각자 잘하는 걸 특화해서 서로 무역하면 이득이 나지. 근데 멜서스가 아직 산업혁명 초창기라서 영국이 직물 절대인 건 애매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거랬는데 직물이랑 곡물이랑 둘 다 절대 열이면 아까 그 상황이잖아. 둘 다 절대 열인 상황. 그러면 영국만 무역해서 개손해인데 개손해인데 그럼 님이 책임지실?
이렇게. 그래서 리카도가 아니 그때 당시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 절대율일 경우에 무역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그래서 아니 근데 리카도가 둘 다 절대율이면 무조건 손해라는 증거가 있어?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멜소스가 그럼 둘 다 절대율인 경우에도 무역하면 이득이라는 걸 네가 증명해 보든가. 곡물 수익 금지에도 아무것도 못하죠. 절대율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가지고 밑에는 어쩔 책상 저축법상 2절 화이트보드 3절 빅 프로젝트 4절 통합사 이 구사역국가세 이계정 3단원 국제분업 출판 속비 다운 이세우 배부 이렇게 가르쳐도 가만히 수업 들을 수밖에 없죠. 이미 수강시작에 중간에 난 못 받고 좀 키킹 받죠. 계열 받죠.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죠.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슈슈슈슈 다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걸 제일 열심히 썼어요. 30분 아니 근데 저거 위에 제쌤 말투가 저거 제쌤이랑 카톡하면 저 말투라고. 그래서 리카도가 아니 개빡치네 좀만 기다려 내가 증명해가지고 해가지고 2년 후에 증명해가지고 왔어. 그게 비교인론이다. 괜찮니? 사실 무지개처럼 나와요. 나중에 영상 올려줄 거야. 여기서 아까 노래 부르는 것도 스토리 영상! 버려. 영상 제목 정했어요. 영상 제목. 이거 박자. 정규 정규 현강 시간에 MZ력 뽐내는 통합사의 강사예요. 쇼츠로 올려 쇼츠로. 여튼 2년 후에 그래서 리카도가 이날을 위해 집필을 했다. 국제분업과 비교의 원리를 역사는 최초로 증명한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알 필요 없고요. 책 이름은 7장 외국 무역에 대하여 이 논문에 따르면 두 제아가 모두 절대율인 국가가 태국 교육을 하더라도 비교의 상품에 특화하면 여전히 이득을 얻을 수 있지 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조금 이따 보자. 그래서 멜소스가 그래봤자 아직 의회 가봐주 센트리 계층인 지주승 맞대가리라 이런 거 이해 못함. 실제로 내용이 좀 직관적이지 않죠. 내용이 어렵단 말이야. 당시에도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이해를 해서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어차피 지주 계층이 다수라 가지고 바로 곡물 수입 금지법이 폐지되지는 않았어. 결국 비교이고 나발이고 공부가 계속 유지되고 빡친 리카도를 6년 후에 폐혈증으로 사망. 배드엔드. 마침내 리카도 사후 20년이 지나고 산업혁명 본격화로 자본가 세력이 성장하고 나서야 곡물법은 폐지되게 된다. 아니 그럼 결국 비교이론 왜 만든 거임? 근데 나중에 20년 후에 폐지될 때 이 논리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정당하는 논리로 쓰였어요. 지적 끝 이런 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증명했는지를 봅시다. 이 상황은 똑같고요. 걔가 든 상황에서 예시는 똑같고 수치만 내가 조금 조정했어. 자,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요렇게 쭉 올라가서. 자, 아까 절대우위까지 다 구했잖아. 자, 이거를 기억해라. 절대우위는 상품의 생산비가 적은 걸 절대우위라고 해요. 그냥 싸게 생산했으면 절대우위가 있는 거야. 그치? 절대우위 있잖아. 싸게 생산하면. 맞죠? 자, 근데 비교우위는 뭐냐면 아까 리카도가 비교우위, 애덤 스미스가 절대우위이고 리카도는 비교우위라고 했죠. 비교우위는 뭐냐면 상품 생산에 기회비용이 작은 거를 비교우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8회 1단원에서 중간고사 기간에 기회비용 개념을 외우고 갔잖아. 기회비용이 뭐가 기회비용이었어요? 어떤 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하나를 포기하는. 그치 그거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가치들 중 최대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했어요. 이해갑니까? 네. 자, 그럼 포르투갈이 면직물을 만들 때 뭘 포기하겠어요? 포르투갈이 면직물을 만들면 뭘 만드는 걸 포기하는 거야. 와인. 그치? 포르투갈이 면직물을 만들면 그 시간에 그 돈으로 와인을 만들 수 있는데 와인을 포기하는 거잖아. 괜찮니? 그럼 면직물 하나를 만들 때 와인 몇 개를 포기해? 2개. 2개 포기하는 거 지금 40원 들이기 20원이니까. 이해가지? 이해가니? 응. 그래서 얘는 2입니다. 2. 여기는 몇 개 포기해요? 와인 20원짜리인데 와인 하나 만들기 20원. 와인 하나를 만들면 면직물 몇 개를 포기하는 거야? 2분의 1개를 포기하는 거지. 이거는 나중에 공식을 외우라 그럴 건데 들어가는 건 너분의 나라 가지고 너가 20인 거예요. 면직물 같은 경우에 너가 20인 거야. 나가 40이고. 그지? 그래서 너분의 나 해서 20분의 40 해서 2고 여기는 너분의 나 해서 40분의 20 해서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너분의 나인데 여기는 너분의 나니까 80분의 100 해서 여기는 4분의 5고 근데 나는 왜? 조금 이따 공식 알려줄게. 루틴에 나온다. 루틴에 외워. 너는 이제 80이고 비교하는 쪽이고 나는 이제 와인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 기회비용 구할 때 너는 80, 나는 100 해가지고 너분의 나에서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반대로 너분의 나니까 100분의 80 해가지고 5분의 4가 됩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거는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일단 보기만 해라. 이해가니? 이렇게 기회비용을 구한 거예요.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을 구했지? 맞죠? 기회비용을 구했는데 다시 뭘 비교했냐면 아까는 생산비를 비교했지. 20원이랑 100원을 구했잖아. 맞죠? 20원이랑 100원을 비교해서 얘가 절대우위라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는 기회비용이 2분의 1이랑 4분의 5란 말이야. 자, 비교우위는 뭐가 작은 거라고? 기회비용이 작은 거라고. 2분의 1이랑 4분의 5 중에 뭐가 작아? 2분의 1이랑 4분의 5 중에 뭐가 작습니까, 친구들? 2분의 1이 작지.
이해가? 이거 두 개를 비교. 아까는 요거 두 개를 비교했는데 100이랑 100이랑 20을 비교했는데 이제는 2분의 1이랑 4분의 5를 비교한 거야. 여기가 더 작지. 2분의 1이 더 작단 말이야. 맞죠? 기회 비용이 더 작은 거라고 얘가. 그럼 기회 비용이 작은 거를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춘? 2분의 1. 생산 비가 작은 건 절대 우위, 기회 비용이 작은 거는 비교 우위. 그래서 얘가 비교 우위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면직물은 비교 우위를 구해보자. 기회 비용 두 개를 비교합니다. 2랑 5분의 4를 비교해. 뭐가 더 작아? 5분의 4가 더 작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거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논리는 뭐였냐면 둘 다 절대 열의를 한 구가 가지고 있더라도 비교 우위는 다를 수 있다. 비교 우위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 우위에 특화하면 둘 다 무역 이익이 난다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곡물하고 직물을 둘 다 영국이 못 만들더라도 상대적으로 영국이 직물을 덜 못 만드니까 수출하고 수입하고 서로 하면은 영국도 이득이 난다. 그러니까 곡물도 폐지하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역이 나은지 봅시다. 자, 와인 면직물을 서로 무역하기 전에 포르투갈 혼자 만들어. 총 얼마가 드니? 60원 들지. 60원 들었는데, 자, 무역해서 비교 우위에만 특화할 겁니다. 와인이 포르투갈 특화, 포르투갈이 와인 특화할 거야. 와인 두 개만 만들면 얼마가 들어? 40원 들지. 그러면 총 얼마가 절약됐어? 20원. 근데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 와인은 절대 우위가 포르투갈이니까. 그지? 와인은 절대 우위는 포르투갈이니까 어차피 무역 이익이 나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면 영국이 절대 열위인 비교 우위인 면직물을 특화했을 때 봅시다. 원래 무역하기 전에 총 얼마가 들었어요? 영국이? 180원 들었잖아. 근데 이제 비교 우위에 특화할 거예요. 절대 열이지만. 그러면 이제 면직물만 두 개 만들면 되니까 총 얼마가 들어? 160원. 얼마가 절약됐습니까? 20원. 이거를 증명한 거라고. 그래서 둘 다 못 만들더라도 무역하면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곡물법 폐지하자. 이 논리로 나온 논문이었던 거죠. 아까 거. 괜찮니? 이게 당시에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 사람들이 잘 몰랐단 말이야. 근데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자, 내가 왜 두 배를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쓰려고. 두 개 만들어야 나 하자고 여기. 아까 똑같이 한 거죠. 아까 절대 우위랑. 자, 근데 사례를 어떤 걸 내가 주로 들어주면, 내가 제일 처음에 학원 강사 생활할 때 역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사회 강사지만 공무원 한국사 조교로 학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공무원 한국사 조교. 그럼 내가 딱 공무원 한국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딱 그 조교로 이러면서 어떤 업무를 처음 맡았냐면, 강사님이 나한테 뭘 시켰냐면, 자,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드는 거를 기출 변형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기출 변형 문제집. 어떤 거냐면 거기도 막 그 연도별로 뭐 17년도 뭐 국가직, 지방직, 우정직, 계리직, 뭐 형사 뭐 이런 거 쭉 뭐 직렬이 많단 말이야. 그럼 직렬별로 기출 문제를 다 따온 다음에 거기서 뭐 제시문 뭐 이렇게 나온 거 뭐 밑줄 치고 기응, 니은은 뭐 이렇게 빈칸 뚫고 혹은 막 선지 이런 거 다른 주요 선지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비스무리한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드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기출 변형 문제랑 강사님이 강의를 하니까 강의가 있죠. 그러면 강사님은 그때 20년 넘게 그냥 한국사 강의 막 하신 분이니까 훨씬 내용을 잘하겠죠. 그럼 강사님이랑 나가 있어. 누가 강의를 잘해? 강사님이 당연히 강의를 잘하지.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드는 거는 누가 잘해? 그것도 강사님이 잘하는 거지. 이해가니? 둘 다 강사님이 잘하죠. 기출 변형 문제도 강사님이 잘하고. 자, 근데 왜 강사님은 둘 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잘하는 강의랑 기출 변형을 둘 다 강사님이 하지, 왜 나한테 월급까지 줘가면서 조교 월급까지 줘가면서 기출 변형을 나한테 시킨 거지? 강의를 더 많이 해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 시간에 기출 변형 문제를 강사님이 해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잘 할 건데 그 시간에 뭘 하는 게 강의를 더 열어가지고 수강생들한테 더 많이 모아서 수강료를 더 많이 버는 게 나한테 월급을 주고도 훨씬 이득이 많이 남는 거지. 이해가니? 이게 비교 우위에 특화하는 겁니다. 내가 둘 다 못하지. 강의도 못하고 기출 변형도 못하는데, 근데 강사님이 강의를 상대적으로 기출 변형에 비해 더 잘하는 거야. 나는 둘 다 못하지. 둘 다 못하지만 기출 변형 문제를 난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거라 가지고 내가 전공한 파트 말고는 그냥 고등학교 한국사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 재수 삼수한 그 막 장수생들은 나보다 훨씬 내용 더 잘 알아. 내가 강의하면 다도만할 겁니다. 나보다 훨씬 모르네 이러면서. 근데 기출 변형 문제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뭐 교재 막 찾아가면서 뜨문뜨문 이게 느리지만 천천히 할 수는 있다. 이걸 상대적으로 덜 못해요. 둘 다 못하지만. 이해가지? 이게 비교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하는 거에 특화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시가 엄청 적절한지 모르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빌 게이츠가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왜 이걸 배웠잖아. 비교를 배웠어요. 왜 말아야 되는지. 줄 시간 동안 번들 거. 그렇지. 거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화가 던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나도 안 죽고 지나가고 싶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잖아.
빌 게이츠는. 그러면 거기는 뭐 주식 계좌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수익이라든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한 3초 4초 동안 1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무조건 많이 쌓인다 훨씬. 그죠? 100만 원 그게 푼돈이란 말이야. 근데 100만 원을 딱 죽는 3초 4초 동안 뭘 못해? 마이크로소프트 운용하는 거에 관한 생각을 못 하잖아. 여기에 푼돈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100만 원. 푼돈 100만 원 따위에.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거 푼돈 100만 원에 무시하고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반도체를 먹이를 좀 사고 어느 종목에 좀 투자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구상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게 걔한테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줄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니? 그래서 이거 강의를 만들면서 여러 강사님 강의를 좀 참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한 좀 F 넘치는 강사님께서 이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본주의라는 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쓸모를 증명하는 학문이래요. 그래서 너네가 다 못해. 공부도 못하고 체육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지만 너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건 있다고. 이재용이 엄청나게 깔끔해가지고 청소부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시키겠지. 왜? 그 시간에 삼성 운영하는 훨씬 돈을 많이 벌어줄 거니까. 그래서 너네가 아무리 무언가를 다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너네를 위한 사회적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자본주의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니?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이해갑니까? 뭐 말하는지? 땅 파먹고서. 멋진 말인데 이재용하고 빌 게이츠랑 비교하니까 우리가 청소를 못해도 이전보다 못해도 우리는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네가 아무리 모든 걸 다 못하더라도 어딘가에 사회 어딘가에 너네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근데 얘기죠. 제가 청소를 제 개못한. 개 못하고 하더라도 하지만 너는 이재용보다 청소를 못해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구급차가 잘 들고 왔나 봐요. 내 밑에 내용 봅니다. 자, 한 나라가 그러면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거다. 자,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로 적게 드는 것을 비교에 있다고 한다. OX. X 왜 X야? 절대로. 그렇지, 절대오입니다. 절대오이. 근데 만약에 비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럼 뭐라고 바꿔주면 될까? 비교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으면 그렇지,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을 비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생산비잖아. 생산비.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로 적게 되는 거 비교에 있다. 이건 맞니? 아까 생산하는 비용인데 비교에 있다 틀렸다며. 근데 밑에는 아닌 것 맞습니까? 같은데. O 자,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것을 비교에 있다. OX. O입니다. O. 어떤 표현 때문에? 상대적으로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기회비용이 작은 거죠.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게 기회비용이 작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거 개념을 딱 구분해서 막 구체적으로 안 외워놓으면 내 빼고를 다 틀린다 이런 거는. 내 빼고 들어보려가지고. 내 빼고 듣지 마! 얘를 장착을 하라고. 내가 어려워. 자, 이까지가 기본 개념 이해고요. 이제 루틴을 따라가면 루틴. 5분 남았으면 집에 사야 돼. 루틴을 따라가면 내가 됩니다. 돌려면 집 가야 되는데. 자, 비교의 루틴이고 일단 이거를 외우고 갑니다. 이거 외우고 가자. 5분 동안. 자, 국제분업 절대 기회비용 비교해. 가세 이거거든요. 요만큼의 멘트를 설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일단 외우고 가자. 국제분업 절대 기회비용 비교해. 가세 들어갈 땐 네가 먼저 나올 땐 내가 먼저입니다. 외워라. 10초 15초. 내 머리가 갈색이네. 민서야 시킬 거다. 네? 이거 외우라고. 이거 두 문장. 가세가. 국제분업 절대 기회비용 비교해. 가세는 뭐냐면 가로 세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네가 먼저 나올 때 내가 먼저는 너분해 나분해 너 그거 얘기하는 건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민서야 네가 그 학원에 올 건데 네가 지금 수업 시작 딱 1분 전에 딱 정확하게 이제 수업 출석 체크하기 직전에 딱 교실에 도착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고 이제 오늘 수업할 거 미리 예습도 한 다음에 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고 1시간 전에 오고 싶어요. 점자. 저는 1시간 후에 올 것 같아요. 아니 1시간 후에 오지 말고 씨. 수업 직전에 딱 오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갈 땐 내가 제일 마지막에 오고 싶은 거야. 맞죠? 그래서 들어갈 땐 네가 먼저입니다. 근데 수업 종료 종이 딱 쳤어. 그러면은 이제 교무실 가가지고 바카스 딱 이렇게 막 들으면서 선생님 아까 수업하신 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죠. 이거 한 번만 더 개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1시간 뒤에 이제 학원에 나오고 싶어. 아니면은 정치자마자 바로 딱 생각하고 바로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야죠. 그래서 나올 때는 내가 먼저입니다. 나올 때는 탈퇴한다고. 이해가?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세요 일단 10초. 국제분업 가세 네?
국제문업 절대 기회비용 비교에 가세 들어갈 땐 네가 먼저 나올 땐 내가 먼저라고 외웁니다. 지금 가지 말고 지금 가는 게 아니라 가세 들어갈 때 네가 먼저 가고 나올 때 내가 먼저 간다고. 옹알이 하는데. 다 맞아. 자 민서야 뭐라고 외워보세요. 뭐 두 문장 외워보라고. 국제문화 절대 기회비용 비교해. 비교해. 국제문업 절대 기회비용 비교해. 그 다음에 가세가 올 세가세. 가세 그 다음에 들어갈 땐 내가 제일 늦게 가고. 네가 먼저고 나올 때는 내가 먼저입니다. 외워라. 지금 갈래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루틴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저는 있다. 먼저 가보도록 다 했어요 이제. 다음 집에 갔다. 집에 가세요. 자 절대우인데 1번 각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뭘 딱 보고 시작하냐면 요거 자 국제문업 절대우위부터 볼 건데 절대우위 기회비용 비교의 순으로 보거든요. 절대우위를 딱 봤을 때 자 이거가 가로인지 세로인지 먼저 봅니다. 자 절대우위를 구하려고 하는데 포르투갈의 와인 면직물 절대우위를 보겠냐 아니면 와인의 영국 포르투갈 절대우위를 보겠니? 영국 와인. 와인이 포르투갈이 영국이 어떤 나라가 더 잘 만드느냐가 절대우위야. 그래서 제나 제로 외우세요. 제화부터 시작한다. 제화부터. 그래서 제셈 나 제셈이라고. 제화 나라 제화 순이다. 제화 나라 제화가 가로 세로 세로이 가로인지 가세가인지 세가세인지를 본다고. 됐어 나가 됐어. 제셈 나가 제셈 제셈 나 제셈 제나 제화 나라 제화 순으로 제화가 가로 돼 있지. 그럼 제일 처음 뭐부터 하냐면 가로부터 씁니다. 가로 세로 가로를 써놓고 시작한다. 너무 어려운. 아이 루틴만 알면 안 어려워. 처음이라 지금. 그래서 가로 세로 가로지. 왜냐면 제화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가? 네. 그래서 처음에 각 제화의 절대우위가 1번 적으세요. 2번 적으세요. 각 제화의 절대우위가 가로인지 세로인지부터 파악합니다. 그래서 가로면 가세 가로 적고 절대우위 제로가 세로면 세가세를 적는다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딱 체크를 해놨으면 이제 절대우위를 구할 수 있잖아. 요거 두 개를 가로로 구하네. 20이랑 100 중에 뭐가 작아? 20이 작지. 그래서 20의 절대우위를 체크한다고. 각 제화의 생산비가 작은 것이 절대우위였습니다. 절대우위 체크. 괜찮죠? 다음 두 번째는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 뭘 구하냐면 세로로 보는 거지. 세로로 보는데 여기는 국가다. 각 나라의 제하별 기회비용 보고 있어요. 기회비용이 투입량인지 산출량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이잖아. 원은 들어가는 거에 나오는 거야. 물건 만들 때 1분만 더 합시다. 1분 하고 1분이니까 들어가는 거는 원은 들어가는 거에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지. 들어갈 때 뭐 누가 먼저라고? 작게. 들어갈 때 누가 먼저니? 너. 너가 먼저죠. 그래서 너분의 나 들어갈 때는 너분의 나. 왜? 그다음에 나올 때는 나분의 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투입량, 생산 비용 혹은 노동력 혹은 생산 시간 이건 들어가는 거죠. 투입량이거든. 그러면 생산량은 나오는 거야. 투입되는 거는 너분의 나로 하는 거고 나오는 건 나분의 너로 계산을 한다고. 괜찮죠? 일단 5분 있다 하겠습니다. 쌤. 짠. 쌤. 쌤 제가 아이스크림 산다면 내보내주는 자, 거예요? 이거 세원이 아이스크림 사다니. 나중에 사고 아니 나중에. 제가 사면은 나가게 해주실 거예요. 보자. 일단은 내용 봅니다. 그러니까 맞아. 자, 그래서 너분의 나, 나분의 나까지 한 거고. 1분 쉰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내한테를 먼저 시작하시려고. 제가 이런 거 기억해. 내용 봅니다. 다시 보고요. 자, 제일 처음에 가세가 세가세 이거부터 정한 거죠. 근데 가로로 봤었다. 그래서 20하고 100이랑 두 개를 비교하니까 여기가 더 생산비가 적었죠. 그래서 절대율을 체크한 거야. 여기까지를 아까 봤습니다. 네. 생산비가 적은 거. 그다음에 나라별로 기회비용이 투입량이 산출량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거를 한번 다시 보자. 이거 아까 여기서 기회비용을 구했는데 면직물이 40원짜리가 와인 2개 만드는 거였죠. 네. 이해가지? 네. 또 여기는 이제 20원 만들 때 0.5개 만드는 거였지. 0.5.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분의 나 하면 돼. 그래서 20분의 40은 2지. 들어갈 때는 너분의 나다. 괜찮니? 근데 만약에 이게 생산량이라서 포르투갈 와인이 20개 만들고 면직물은 포르투갈이 40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20원이 여기는 20개 만들고 40개 만든 거지. 그러면 와인 20개를 만들면 면직물 몇 개를 포기하는 거야? 와인 한 개당 면직물 몇 개를 포기하는 거야? 두 개 포기하는 거야, 두 개. 왜냐면 여기는 20개 만들 때 40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당 2개씩 포기하는 거잖아. 맞죠? 네. 그래서 여기는 나오는 거니까 산출량에서는 나분의 너를 하면 돼. 20분의 40이라서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0개 만들 때 20개를 포기하는 거야. 여기 하나당 0.5개씩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나분의 너라서 40분의 20에서 2분의 1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아니 네? 갑자기 왜 숫자가 바뀌어? 아니 근데 아니 여기는 아까는 들어가는 거 있잖아. 원일 때는 다시 원일 때는 투입량이지. 투입량일 때는 와인이 하나 만들 때 면직물 몇 개 포기한다고? 0.5개 포기하는 거 알겠니? 네. 맞지? 여기는 0.5. 그래서 너분의 나라서 40분의 20에서 2분의 1. 여기는 아까는 지금 여기는 2지 2. 요거 40원 가지고 와인 2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와인 2개 아까 포기하는 거. 2분의 1이 아니고 2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거는 산출량이다, 산출량. 그래서 20개를 생산하고 면직물을 40개 생산한다고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자, 와인 20개 만들 때 면직물 몇 개 포기하는 거야? 2개. 40개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와인 한 개당 면직물 2개 포기하는 거라서 나분의 너 합니다. 산출량일 때는. 그래서 나올 때는 내가 먼저야. 이해가니? 네. 나올 때는 여기는 20개당 40개 만드니까 와인 한 개당 면직물 2개 포기하는 거란 말이야. 나올 때는 아까랑 반대지. 아까 원일 때는 요거는 이제 여기 하나당 0.5개씩 포기하는 거잖아. 여기는 20원 가지고 여기는 0.5개 만들 수 있으니까 40원짜리. 네. 따라오니? 네. 그래서 나올 때는 이게 적게 만드는 게 우리 못하는 거거든. 나올 때가 무슨 나올 때는 산출량 와인 20개가 나오는 거잖아. 네.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배웠던 돈이 거. 들어간 거고 투입 비용이랑 투입 노동력이랑 노동 시간은 들어가는 거예요. 투입량. 이거는 적을수록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생산량은 나오는 거거든. 산출량은. 생산량 빼고 다 너분의 나. 그치? 생산량 빼고 다 너분의 나야. 생산량만 나분의 너예요. 괜찮니? 네. 이거는 많이 만들수록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랑 위아래가 바뀌어야 돼. 여기는 20개 만들 때 이거 40개 포기하면 이거 하나당 2개 포기하는 거라서 나분의 너에서 20분의 40에서 2고 여기는 40개 만들 때 0.5개씩 포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고. 이해가지? 오타 있어요. 못하 있어요. 왜 어디 2원이요. 2원 밑에. 2원은 조금 이따 봅니다. 2원. 2원이 있다. 2원이 압도적인 경우가 있다. 압도적인 경우. 아니고. 조금 이따 하고. 다시. 아니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해 모르면 물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아까 원이었단 말이야. 20원일 때는 면직물이 40원이고 와인이 20원이야. 면직물 하나 만들 때 와인 몇 개 만드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40원 가지고 와인 2개 만들 수 있잖아. 네. 이제 면직물 하나를 만들면 와인 2개를 포기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기회비용이 있고요. 여기는 20원 가지고 와인 하나 만들 때 면직물은 이 와인 2개로 면직물 하나 만들잖아. 그래서 와인 하나 만들면 면직물이 0.5개 포기하는 거라고. 괜찮죠?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들어가는 거잖아. 투입량이잖아. 투입량일 때는 너분의 나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40분의 20에서 0.5고 여기는 면직물 같은 경우는 너분의 나라서 20분의 40에서 2고. 괜찮죠? 그러면 산출량일 때 봅시다. 산출량. 여기는 개다. 개. 와인 20개를 만들고 포르투갈이 면직물 40개를 만듭니다. 괜찮니? 네. 이런 경우에는 와인을 한 개 만들 때 면직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한 거야. 와인 20개 만들 때 면직물 40개 포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와인 하나당 면직물 2개 만드는 걸 포기한 거라서 포르투갈의 와인의 기회비용은 면직물 2개입니다. 그리고 면직물 40개 만들 때 똑같이 여기는 와인 20개 포기하는 거잖아. 면직물 하나당 와인 0.5개를 포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나오는 거네. 20개네. 나올 때는 나분의 너 한 거지. 20분의 40. 나분의 너에서 2. 그다음에 여기는 나분의 너에서 40분의 20에서 2분의 1. 이렇게 외우라고. 그냥 공식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와인이 20개고 이건 40개니까 이거는 20개 만들 때 40개를 포기한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정자에서 헷갈린단 말이야. 산출량이네? 나분의 너네? 그래서 40분의 20 이렇게 해야 돼. 20분의 40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가니?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까지 했지. 6번, 7번 너분의 나 들어갈 때 생산 비용, 노동이나 노동 시간은 전부 다 너분의 나를 하고 나올 때는 내가 먼저니까 나분의 너를 하는 거야. 생산량을.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한다. 3번이 나분의 너분의 나를 적어놓고 시작한다. 이제 들어가는 거지. 원이네. 원이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너분의 나라고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괜찮니?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 기회비용까지 구한 거예요. 기회비용. 각 국가의 제한별 기회비용까지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비교 우위로 갈 때 다시 가로로 갑니다. 가로로.
기회비용을 구해놨잖아. 자 2분의 1 그다음에 2, 4분의 5, 5분의 4를 이렇게 너분의 나 해가지고 다 구한 거야. 괜찮죠? 그럼 구했을 때 이번에는 뭘 비교하냐면 아까 처음에는 절대우위를 비교했죠. 절대우위 생산비를 비교했는데 20원, 100원을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기회비용인 2분의 1하고 4분의 5를 비교한다. 괜찮니? 그러면 4분의 5랑 2분의 1이랑 뭐가 더 작아요? 2분의 1이 더 작잖아. 4분의 5보다는 이분이 1.25니까 0.5가 1.25보다 작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작은 걸 비교위라고 한다고. 괜찮죠? 그래서 여기 다시 비교위 체크하고 비교위 체크하고 여기도 비교위 체크하고. 그래서 각 재화의 기회비용이 작은 것에 비교위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네가. 왜냐면 루틴이 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명의 암수기랑 똑같아. 그때도 편명의 암수기 편명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루틴대로만 쭉 익숙해지니까 채원이 되게 잘했잖아요. 채원이 되게 잘했지 않나요, 그때? 근데 시험 문제는 맞췄냐, 근데 그거?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그것만. 자, 콩지 파츠가 신발과 의류를 생산할 거야.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일단은 절대 우위를 구해야 되거든. 절대 우위를 구할 때 야 가로로 구해야 될까 세로로 구해야 될까? 왜? 어? 가로 세로 가로인지 세로 가로 세로인지를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먼저 재화부터 시작하랬죠. 제쌤 나 제쌤이잖아. 재화부터. 그죠? 그래서 재하니까 신발이 이렇게 돼 있죠. 신발이 이렇게 되니까 가로 세로 가로부터 먼저 적어놓고 시작한다. 그냥 일단 이해 안 가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적어놓냐면 가로 세로 가로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요. 이해가? 가로 세로 가로를 적었니 밑에? 이제죠. 그러면 가로로 신발의 절대 우위를 구해야겠네. 가로로 적어놨으니 가로로 적었으니까 가로로 신발의 절대 우위를 구합니다. 자, 신발은 콩지 파츠 중에 누가 절대 우위가 있어? 콩지가 절대 우위가 있는 거지. 10시간 네모칩니다. 여기 절대 우위란 뜻이야. 괜찮니? 자, 의류는 누가 절대 우위가 있어요? 콩지가 절대 우위가 있지. 그래서 절대 우위가 둘 다 콩지한테 있네. 그죠? 이렇게 구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절대 우위 국제문헌 절대 기회비용 비교회니까 기회비용을 구해야 돼. 기회비용 세로로 구하겠지. 근데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잖아. 시간이니까. 그지? 아까 투입 비용이랑 생산 비용이랑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랑 노동량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이니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니까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네가 먼저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너분의 나라고 적어놓고 시작해요. 너분의 나. 너분의 나를 적습니다. 요 세로 축에다가 두 번째 거에다 너분의 나를 적어. 괜찮니? 적었고. 자, 너분의 나를 구해보자. 그럼 세로로 구하는데 너분의 나야. 그러면 여기 콩지의 신발 기회비용 너분의 나 할 때 뭐분의 뭐 해야 돼요? 5분의 10 해야지. 그치? 세로로 보잖아. 세로로 볼 때 나는 10시간이죠. 너는 5시간이니까. 그럼 5분의 10 하면 얼마야? 2. 그렇지. 여기 2분의 1 따라옵니까? 그러면 파찌의 신발 기회비용 3. 그렇지. 10분의 3 30시간이니까 3이죠. 그럼 파찌의 의류 기회비용 3분의 1이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제 기회비용을 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문헌 절대 기회비용 비교 우위만 구하면 돼. 마지막으로 비교해. 왜? 아까는 시간하고 비교했지. 시간 두 개 비교해서 얘가 시간이 더 작네. 그래서 얘가 못하는 걸 열위라고 해. 우열 할 때 그 우위 열위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시간 비교해가지고 여기 절대 우위인데 자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 비교한다 그랬다. 비교 우위. 그래서 비교 우위 2랑 3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작아? 2가 더 적지.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는 비교위가 있다는 얘기야. 콩지가 신발에 비교위가 있네. 파찌는 그 의류는 누가 비교위가 있어요? 의류는 마지막으로 가로로 먹을 때 가로. 파찌가 의류에 왜 3분의 1이랑 2분의 1, 3분의 1 적으니까 이렇게. 이해가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거든.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것만 물은 거야. 그냥 구할 수 있는. 비교위고 3분의 1이 비교열이. 그렇지. 이거는 여기가 비교위, 여기가 절대우위 이렇게 된다. 괜찮죠? 자, 1번 봅니다. 콩지는 신발 생산하는데 절대 열이가 있니? 아니죠. 절대 우위가 있잖아. X. 2번 콩지는 의류 생산하는데 절대 열이가 있니? 아니지. 절대 우위가 있고 이것도 X. 3번 콩지는 신발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여기 동그라미 쳤잖아. 비교 우위. 3번이 정답이다. 아직 안 익숙한데 몇 번만 해보면 여기도 쉬워. 이 루틴대로 하면 돼. 4번에 파찌는 의류 생산하는데 비교 열이가 있다. 맞니? 아니지. 파찌는 의류 생산은 의류잖아. 우리는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동그라미 쳤으니까 X. 자, 파찌는 신발 생산하는데 절대 우위 맞니? 아니죠. 절대 열이에 있는 거지. 신발은 콩지가 더 잘 만드니까요. 그래서 X.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변형한 건데
각국과 을국이 1시간 최대로 생산해야지 상품 좋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는 일단 뭐야? 나오는 거지. 킬로그램 버리니까. 이해가? 네. 생산량이다, 생산량. 그거를 일단 낚시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래프로 그려졌잖아. 그러면 일부러 아까처럼 이게 가로 세로 세로로 가로 세로 가로로 해도 되는데 일부러 세로 가로 세로로 한번 해봅시다. 재화를 그래서 세로로 쓸 거다. 자, 재화가 있고 의류랑 농산물이 있어요. 잠깐만 요 앞에 같이 보자. 같이 좀 봅시다. 그래서 갑국과 을국이 있을 때, 자, 갑은 의류가 얼마 만들어? 의류 몇 벌 만들어요? 갑국은? 100. 아니, 갑국은 의류 30벌 만들죠. 농산물은 몇 킬로? 100kg. 100kg. 을국은 의류 몇 벌? 120벌. 농산물 몇 개? 몇 킬로? 150kg죠. 자, 그러면 절대 우위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가로 세로 가로야 아니면 세로 가로 세로야? 가세로. 여기는 절대 우위 뭐부터 시작한다 하면 절대 우위는 제화부터 시작하잖아요.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절대 우위가 세로. 세로지 세로. 제화가 이렇게 가잖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일부러 이게 좀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뭐부터 적고 시작하라? 세부터 적고 시작하라고. 괜찮니? 아니요. 뭐. 아니 제화가 이렇게 되잖아. 절대 우위는 항상 제화로 간다고. 절대열이요? 절대 우위는 항상 재화를 비교하는 게 절대 우위라고. 각국의 의류 농산물을 뭘 잘 만드는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의류를 각국과 을국 중에 누가 잘 만드는가를 가지고 절대 우위를 가린다고요.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는 의류를 이제 재화의 우선부터 이렇게 재화가 가로로 가 세로로 가잖아. 그러면 세를 적어놓고 시작하라고. 괜찮니? 자, 그럼 누가 더 잘 만드니? 의류는 각국이 잘 만드니까 을국이 잘 만듭니까? 을국이 잘 만든 거야 이거는. 왜? 생산량이니까. 그래서 을국의 의류 네모치고요. 절대 우위. 농산물을 갖고 누가 잘 만듭니까? 을국이 잘 만드는 거지. 이해가? 네. 이렇게 네모치고요. 자, 그럼 요 경우에 다시 가로로 이제 뭘 구할 거야? 가로로 뭘 구할 겁니까? 기회비용을 구해야 돼. 근데 기회비용 들어가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거지. 너분의 나야, 나분의 너야. 나분의 너야. 그래서 나분의 너를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분의 너. 괜찮니? 자, 그럼 가로로 나분의 너를 하면 된다. 가로로 나분의 너를. 자, 각국은 의류 농산물이 있는데 그 각국의 의류 기회비용 얼마야? 3분의 10이지. 나분의 너잖아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서 해. 보면서 가로로 나분의 너를 할 거다. 나분의 너. 이거 세로로 하면 안 돼요. 이거 가로로 적혀있죠. 가로로. 3분의 10이고 나분의 너니까 3분의 10. 여기는 10분의 3이겠지. 자, 을국의 의류 기회비용 얼마야? 을국의 의류 기회비용 뭐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5지. 4분의 5. 120분의 150이지. 나분의 너잖아. 나분의 너고 가로로 하잖아. 수학을 못해가지고. 왜 수학을 못해? 120분의 100. 이건 산수죠. 산수. 산수를 못해요. 그래서 4분의 5죠. 4분의 5. 네, 이거는 반대로 5분의 3이고. 이해갑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비교우위를 구할 거다. 세로로 구하겠지. 비교우위는 뭐랑 비교해? 의류의 비교우위를 구해봐라. 뭐랑 숫자를 비교합니까? 무슨 숫자와 무슨 숫자를 비교하니? 네? 무슨 숫자? 비교우위를 구할 때는 뭐랑 뭐를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구했어? 어떤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 여기서 자, 의류의 기회비용은 누가 작아요? 누가 비교우위가 있어? 각국과 을국 중에 세로로 가요. 세로로. 요거 두 개 봐야지. 요거 두 개 비교해야지. 아니 적어놨잖아. 세로 가로 세로라고. 세로. 그래서 왜 의류의 기회비용은 누가 작아? 누가 비교우위가 있어? 을. 이거는 1.255 그죠? 4분의 5니까 여기는 3이 넘겠지. 숫자가 3.3 가잖아. 이거 당연히 작은 거지. 이렇게 농산물의 비교우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반대 있어. 10분의 3은 0.33이겠죠. 여기는 이제 5분의 3이 0.8이니까 값이 비교우위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혼자 그릴 줄 알아야 돼. 혼자 그릴 줄 알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어렵습니다. 좋아. 이해하고 있어. 자, 을국은 농산물의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을국은 농산물의 비교우위가 있니? 아니지. 을국은 농산물의 을국이 의류의 비교우위가 있는 거지. 농산물은 비교 열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X고. 자, 각국은 두 제하 모두 절대우위이니 각국은 두 제하 모두 절대우위입니까? 아니요. 아니지. 을국이 두 제하 모두 절대우위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X고. 자, 각국은 의류를 특화해서 교역하면 무역이익이 발생합니까? 각국은 의류를 특화합니까? 아니지. 을국이 의류를 특화하고 각국은 농산물을 특화할 거죠. X고. 자, 을국은 각국과 무역을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됩니까? 예?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아니지. 비교우위에 특화해서 무역을 하면 아까 둘 다 무역이익이 발생한다고 증명을 했죠. 리카도가. 그래서 이것도 X고. 자, 을국은 의류를 특화하고, 을국은 의류를 특화하고, 각국은 농산물을 수입하면, 각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면
가공이 농산물을 수입하면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한 번만 같이 더 해볼게요. 라스트 하고 마지막은 28년 수능 통사 예시 문항이니까 너네가 풀어볼 거다. 네. 예. 자, 아까 다 한 내용이고요. 자, 가구 결국이 휴대전화 한 단위, 옷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수를 나타내는 비야. 자, 가세 가예요, 세가세예요, 민서야. 여기서 가세 가로 구하고 싶어, 세가세로 구하고 싶어. 시간에 세가세로 구하고 싶죠. 그러면 세가세라고 일단 적어놓고요. 자, 그러면 민서야, 휴대전화의 절대 우위를 구해보자. 절대 왜요? 휴대전화 절대 우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휴대전화를 더 잘 만들지? 이거 들어가는 거니다. 일국이 더 만들죠. 일국이 9명만 있어도 휴대전화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각국은 10명이나 있어야 휴대전화를 만드는 거지. 이해가죠? 일국이 더 잘 만드는 거나 일국이 절대 우위가 있어요. 들어가는 거는 적은 게 잘 만드는 거라고. 자, 그럼 옷은 누가 절대 우위가 있어? 일국도 옷도 일국이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다음, 자, 가로로 비교를 기회비용 구해야 되지. 가로로. 자, 그럼 민서야 다시 기회비용 구할 때 들어가는 거니 나오는 거니? 들어가는 거잖아. 투입 때는 노동력이죠. 투입 노동력. 들어가는 거면 너분의 너야, 나분의 너야. 너분의 나지. 그래서 너분의 나를 적고 시작합니다. 너분의 나. 괜찮죠? 자, 그러면 민서야, 네? 너를 꼭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로 너분의 나 해가지고 휴대전화 각국의 기회비용 얼마야? 아니, 가로로 보고 있잖아. 각국의 휴대전화 기회비용. 그러면 너분의 나면 너는 뭡니까? 15. 15가 알겠니? 너 이렇게 가로로 보잖아. 가로일 때 너는 얘기지. 각국의 휴대전화 기회비용 가면 몇 분의 몇이야? 그럼? 3분의 2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 자, 각국의 옷의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각국의 옷 기회비용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 자, 일국의 휴대전화 기회비용 얼마니? 8분의 9인 거 알겠니? 안 어렵죠? 그냥 뭐 루틴대로 따라가면 돼. 일국은 옷 기회비용 얼마니? 9분의 8이잖아. 좋아. 여기까지 기회비용 구해. 마지막으로 다시 비교위로 넘어갑니다. 세로로. 비교위 구할 건데 비교위 각국은 누가 비교해야겠다. 휴대전화 누가 비교위가 있어? 세로로 보겠네. 뭐랑 비교해서 어떤 숫자가 작기 때문에 누가 비교위가 있는 거야? 그치? 3분의 2랑 8분의 9랑 비교했을 때 3분의 2가 적기 때문에 각국이 비교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각국은 휴대전화 비교위. 옷은 누가 비교위? 일국이 9분의 8이라서 비교위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비교의 특화에서 무역을 할 때 얼마나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자, 각국이 무역을 안 했을 때 휴대전화 옷 생산하는데 총 몇 명이 들었니? 19명, 25명이 들어. 25명. 각국이 혼자 만들잖아, 무역하기 전에. 그치? 각국이 혼자 만들기 때문에 총 25명이 들었고요. 근데 무역하게 되면은 뭐에 특화할 거야? 휴대전화에 특화할 거지. 그럼 총 몇 명이야? 20명. 몇 명 합쳐요? 5명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일국 같은 경우는 총 원래는 얼마였어? 17명. 근데 이제 무역 비교위에 특화하니까 8명에 특화하는 거지. 비교위가 여기서 8명 특화하면 이거만 2개 만들면 되잖아. 일국은 총 몇 명이 들어? 16명. 몇 명 아끼지? 1명. 그럼 총 몇 명 무역이익이 발생하니? 총 6명.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괜찮니? 좋아요. 이걸 다 마스터를 했으면 20번을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상황 1, 2에 대한 후분 설명 보는 거 같이 골라보자. 이거지. 여기 있는 거. 자, 너는 수능이 2년 후에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상황 1 각국 일국 있는데 일단 그 절대 우위 구해야지. 절대 우위 가세가야 세가세야? 세가세죠. X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세로, 가로, 세로를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절대 우위가 있어? X의 절대 우위는? 각국이 있지. 왜냐면 여기 더 적게 투입해가지고 물건을 하나 똑같이 만들잖아. 그지? 여기 X의 네모, Y제는 일국은 여기 Y제는 일국이 네모. 괜찮지? 그 다음에 절대 우위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은 얘네가 무조건 비교우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내가 이 품목을 절대적으로 잘하면 당연히 비교적으로 당연히 잘하겠죠. 이해가니? 절대 우위가 이렇게 나오면 비교를 사실 구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구해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가로로 구할 거다. 가로로 기회비용 구합니다. 기회비용 구할 때 들어가는 게 뭐야? 나오는 거야. 명이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너분의 나를 적어봅시다. 너분의 나. 괜찮죠? 너분의 나고요. 자, 그러면 가로로 너분의 나니까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 이해 안 가면 질문해요. 여기는 1분의 2, 여기는 2,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마지막으로 다시 세로로 기회비용 구할 겁니다. 비교비 볼 겁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작아? 각국이 작으니까 여기 비교비가 있고 여기도 2분의 2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작으니까 여기 비교비가 있고 그래서 절대 우위는 무조건 비교 우위예요. 절대 우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건 쉬운 내용이고 자 그럼 상황 2에서 다시 똑같이 세로 가로 세로네 여기도 x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왜 절대 우위 구해봅시다. 각국의 절대 우위는 그러니까 x제의 절대 우위는 각국 y제의 절대 우위도 각국 괜찮죠? 이 상황에서 기회비용 구하네. 자 각국의 기회비용 구하자. 가로로 구할 겁니다. 뭐분의 뭐야? 2분의 1 몇 분의 나죠? 여기는 2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2분의 3 맞지? 따라오죠? 그럼 다시 세로로 마지막으로 구할 겁니다. 이 너분의 나라고 적어놓고 가로로 구하면 되잖아. 너분의 나라고 그렇게 왜 했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마지막에 세로로 봅니다. 2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뭐가 작아요? 2분의 1이 작지. 그래서 여기가 비교위가 있고 그럼 여기 2분의 3이랑 2랑 뭐가 작으니까 2분의 3이 작으니까 여기 비교위가 있고 이렇게 풀라고 나만 더 작아. 괜찮니? 어디서 안 풀려? 거꾸로 했어요. 어? 2분의 1, 2인데 2분의 1 이렇게 이거 그래서 이거 어디 쪽으로 하는가를 잘 해야 돼. 너분의 나인지 나분의 너인지를 파악해야 돼. 너분의 나인 건 알았는데 너가 뭐가 나가 뭔지를 헷갈렸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거잖아. 그래서 가로로 풀라고 가로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 가로 세로를 보고 풀라고. 이게 숫자 헷갈린 게 아니라 나랑 너를 헷갈려. 아니, 잘 내가 풀려, 잘. 나가는 몇 번 틀려보면 알아. 몇 번 틀려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상황 1에서 각국은 x제와 y 생산은 모두 절대우위 맞니? 상황 1에서 아니지. 절대우위가 다르죠. 모두 절대우위가 아니고요. x. 상황 2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절대우위로 설명할 수 있니? 절대우위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역이 발생하면 안 되죠. x. 자 상황 2에서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포기하는 y제의 양 보자. 상황 1에서 상황 2에서 x제 한 단위 생산을 만들 때 포기하는 y제의 양 x 각국은 얼마예요? 2분의 1. 을국은 얼마예요? 3분의 2. 누가 더 많은 거야? 을국이 더 많은 거지. 여기는 2분의 1만 포기하는데 여기 3분의 2. 그러니까 나 포기해야 되잖아. 네. 3분의 2가 더 많아서 을국이 각국보다 많아야 돼. 그래서 틀린 겁니다. x. 자, 상황 1과 2에서 y제를 특화해 생산한다는 모두 각국이다. 상황 1과 2에서 y제를 특화해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 상황 1이면은 을국이고 상황 2 같은 경우는 y제는 을국이네. 잠깐만. 1과 2에서 y제를 특화해 생산하는 모두 각국이다. 모두 각국이 아니고 모두 을국이지. 맞죠? 모두 을국이기 때문에 틀렸고. 상황 1과 2에서 모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비교우위에서로 설명할 수 있다. 그치? 여기도 비교우위니까 무역이 발생해서 둘 다 이득이 남네. 비교우위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가세가랑 세가세 무슨 기준이 재화가 가로인지 세로인지를 먼저 본다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신발이 이렇게 돼 있죠. 신발. 네. 신발을 누가 잘 만드냐가 절대우위야. 가로, 세로, 가로로 풀어야 되고 여기 12번 같은 여기 가로 먼저 구하겠지. 여기는 가세가 적어야 되고 이해가니? 근데 여기는 재화가 어떻게 돼 있어? 여기는 재화가 세로 돼 있지. 그래서 세가세 적어야 된다. 세가세. 여기 같은 경우는 세로부터 먼저 구해야겠지. 그래서 세가세 적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화가 이렇게 가로로 돼 있으니까 가세가 적어야지. 이해갑니까?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기준을 못 잡으면 뒤틀립니다. 여기는. 괜찮죠? 이게 두 번째 레슨까지야. 두 번째 레슨. 좀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뭘 십니까 지금? 근데 아이스크림. 다음 시간. 아니 근데 자 한쪽에 근데 이거는 참고로 말하더라. 어차피 뭘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면 뒤에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걸 미리 좀 얘기를 합시다. 자 만약에 둘 다 이득이 나지. 둘 다 이득이 나잖아. 비교의 특화에서 이득이 난다는 걸 리카도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맞죠? 자 근데 뭐는 얘기가 안 된 거냐면 사실 자 2000년대 이후에 미국 혹은 유럽 주도로 전 세계에서 세계 무역이 확대됐어요. 이 논리로. 야 후진국들한테 야 너네가 잘하는 거에 비교적 잘하는 거에 특화해가지고 우리랑 무역하면 너도 이득이 나고 나도 이득이 나. 그죠? 너도 이득이 나고 나도 이득이기 때문에 서로 자유무역 확대해가지고 서로 잘하는 거 좀 비교적 잘하는 거에 특화해가지고 생산하자. 그래야 총생산량이 늘고 우리 모두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생산량 싸게 소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세계 무역이 쫙 확대됐거든. 괜찮죠? 근데 뭐가 얘기를 안 했냐면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안 한 게 요거예요. 자 보자. 만약에 한쪽의 비교우위가 압도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아까는 그냥 2분의 1이었잖아. 20원이니까 20원일 때 2분의 1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20원, 40원에 만들던 게 아니라 얘는 2원, 40원에 만든 거지. 비교우위가 20개 중에 하나만 포기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기회비용이 작은 거지. 이해가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와인에 포르투갈이 특화하고 여기는 그대로 영국은 똑같아. 80원, 100원 거의 비슷한 가격에 만드는데 뭔가 하나에 굉장히 비교이 있는 사람이 있는 국가는 이득이 어떻게 나는지 봅시다. 원래는 와인 면직물 생산할 때 얼마였니? 총 원래는 무역하기 전에 포르투갈에 와인 면직물 하나를 생산하면 42원이지. 자 근데 굉장히 비교이가 작은 와인에 특화한 포르투갈은 와인 2개만 만들면 얼마가 들어요? 4원. 4원 들지. 얼마 이득이니? 38원. 그지? 38원 느낌표 3개만큼 이득이죠. 예? 여기는 무역 이익이 훨씬 많잖아. 엄청 싸게 무역 이익을 넣을 수 있는 거지. 이해가니? 비교이가 압도적이면 물건 가격이 당연히 많이 잘 만드는 거면 훨씬 물건을 많이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죠? 무역 이익은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영국은 똑같죠. 영국은 그대로 원래 180원 들었는데 80원짜리 2개 만들면 160원에서 20원밖에 이득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말대로 된 건 맞아. 전 세계가 자유무역 확대하고 서로서로 무역하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가 다 이득을 얻긴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절대적 빈곤율은 10년 전보다 더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는 얘기를 안 했다고? 상대적 빈곤율이 얘기를 안 했어. 둘 다 이득을 얻지. 근데 누가 이득을 더 많이 얻는데? 비교이가 압도적인 나라가. 괜찮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GDP 1위거든요. 근데 전 세계 GDP 1위가 개발도상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친 거죠, 미친 거. 괜찮죠? 근데 왜 지금은 이제 막 관세 때리고 막 그 뭐 블록 경제하고 뭐 이런 걸로 돌아가고 있냐? 미국이 예상치도 못한 분야에서 예상치도 못한 국가가 어떤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하나 있었어. 어떤 나라가? 한국은 아니고 어떤 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인건비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비교율을 가지고 있었죠. 10년 전에는 중국이 세계 인구 1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국가의 생산 공장이 다 중국에 들어가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의 노동력을 다 빨아들이면서 모든 상품 생산을 중국에서 전담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옆에서 그 이득을 조금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중국 바로 옆에 있었잖아. 싸게 노동력 이런 걸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가지고. 그래서 중국 경제 거의 막 일본을 제쳤거든요. 2010년대 후반에 제쳐가지고 그게 이제 당시에 충격을 많이 주고 미국도 중국이 너무 무섭게 성장하는데 좀 경계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중국 유럽 중심의 그 1세계와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제3세계 중심의 2세계로 나눠지면서 블록 경제가 형성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조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고립주의 얘기하면서 자 우리나라 이득이 최우선이다. 서로 이득이라고 하지 말자면서 다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괜찮죠? 여튼 이렇게까지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레슨입니다. 세 번째 레슨 교환비에 울지 않기입니다. 울지 않기. 애들이 많이 울었어. 이제 좀 끝나. 요거 맞아요. 마지막 다음 진짜 시간에 할 게 없을까? 10분밖에 안 돼. 일단 아이스크림 먹자. 드디어 세 번째 레슨 교환비에 울지 않기. 좀 더 공부해야 돼. 정답 맞출 수 있게 이렇게. 그다음에 제아의 교환비는 적으세요. 기회비용 사이값입니다. 1번. 기회비용 사이값이라고 적고. 여기 내용이 좀 어렵다. 여기 내용이 제일 심하고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파트라 가지고 잘 따라와야 된다. 조금만 집중해라. 자 똑같이 봅시다. 자 포르투갈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할 겁니다. 자, 생산비가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이 와인 면직물 이렇게 특화를 할 건데 와인의 절대 우위를 누가 가지고 있어? 와인의 절대 우위. 네? 와인의 절대 우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죠. 면직물의 절대 우위는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절대 우위를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더라도 비교에 특화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비교우위를 구해보자. 비교우위에 특화가 되니까. 자 와인의 비교우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죠. 2분의 1이랑 4분의 5, 5분의 4랑 2분의 1에서 나가니까. 여기 비교우위. 자 면직물의 비교우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 영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죠. 비교우위 체크. 그러면 포르투갈은 와인에 특화하고 영국은 면직물에 특화하면 되겠네. 구해봅시다 실제로. 자 영국은 원래 포르투갈은 무역 전에 총 얼마가 들었니? 무역 전에 60원. 그러면 비교우위에 사람을 특화하면 되겠네. 와인 2개 만들면 얼마 들어? 40원. 그럼 얼마 이득이야? 20원 이득이죠. 무역이 낫네. 아무 이상 없네. 자 그러면 영국 입장을 봅시다. 영국은 무역하기 전에 총 얼마가 들었어? 180원. 비교우위에 특화하면 되겠죠. 그럼 100원짜리 2개 만들면 얼마야? 200원. 얼마 이득이 났어요? 마이너스 20원이죠. 그래서 느낌표 물음표죠. 그렇죠? 그래서 왜 비교의 산업에 특화했는데도 무역에 손해가 나는 거 없다. 아 리카도의 너 맞아. 왜 무역이 손해가 나냐면 자 각제화를 지금까지 다 뭐만 가정한 거야?
모든 재화를 1대1 교환하는 상황만 가정한 거야.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대1 교환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당연히. 만약에 한 단위 생산에 각 재화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데 반도체 한 단위랑 레고 한 단위를 똑같이 교환한다 그래. 누구만 손해를 보는 거야? 반도체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이게 생산비가 훨씬 비싸잖아. 이해가지? 그럼 서로 무역 이익을 어떻게 되면 비교에 특화하면 무조건 무역 이익은 발생하는데, 근데 반도체 한 단위랑 레고 5천 단위 이런 식으로 교환해야겠지. 이해가지? 그래서 각 재화를 1대1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비교의 재화를 교환비에 맞게. 근데 교환비에 맞게라는 건 각자의 기회비용 사이값으로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설명할게요. 뭔 말인지. 자, 요 상황에서 포르투갈이 와인의 비교의가 있다는 거는 포르투갈이 와인의 비교의겠죠. 와인은 포르투갈이 판매하는 쪽입니까? 수입하는 쪽입니까? 판매하는 쪽이란 말이야. 자, 근데 포르투갈이 영국이랑 무역하기 전에도 국내에서 와인은 면직물 몇 개 정도로 거래가 됐냐면 와인 하나당 면직물 0.5개 정도로 거래가 됐어. 이해가니? 원래 0.5개로 국내에서 와인이랑 면직물을 바꾸고 있었단 말이야. 와인 하나당 면직물 0.5개로. 근데 내가 와인을 판매할 건데 영국에서 하는 말이, 야, 너 와인 하나 나한테 판매하면 내가 면직물 0.3개 정도밖에 못 줘. 그러면 국내에서보다 더 손해보면서 팔아야 되잖아. 포르투갈 입장에서 팔겠니? 0.3개 받고 와인 하나를? 차라리 국내에서 면직물 0.5개 받고 와인 하나를 주고 말지. 이해가니? 그러면 포르투갈 입장에서 무조건 0.5개, 2분의 1개보다는 초과로 받아야 그래야 무역이익이 발생한다는, 무역에 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니? 요게 요 얘기입니다. 처음에. 자, 와인은 와인을 판매하는 포르투갈 입장에서 와인은 국내에서도 면직물 2분의 1단위로 교환 가능해. 만약 영국이 와인 한 단위를 면직물 2분의 1단위 이하로 교환하자고 하면, 그 말은 포르투갈 국내부터 싸게 팔라고 하면 포르투갈은 차라리 국내에서 와인 한 단위를 면직물 2분의 1단위로 교환하는 고 말 거예요. 그냥 차라리. 따라서 와인 한 단위 교환비는 면직물 몇 단위 초과? 그러니까 2분의 1단위고요. 초과여야 미만이어야. 초과여야만 누가 교육에 응해서 포르투갈이 교육에 응할 거라. 이해가죠? 2분의 1단위 초과여야만 포르투갈이 교육에 응한다. 이렇게고요. 반대로 다시. 자, 와인을 사는 쪽. 와인은 누가 삽니까? 포르투갈이나 영국 중에 누가 와인을 구매해? 영국이 구매한단 말이야. 근데 영국은 포르투갈이랑 교육하기 전에도 면직물 0.8개 정도로 와인을 국내에서 교환하고 있었어. 이해가니? 0.8개만 내면 와인 하나를 받았는데 포르투갈이 야, 와인 하나를 줄 테니까 면직물 하나 정도는 줘야 내가 와인을 팔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와인 하나 받으면 똑같이 와인 하나를 받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면직물 0.8개만 주고 싶겠어? 아니면 면직물 하나를 주고 와인을 받아보고 싶겠어? 0.8개만 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국내에서 0.8개로 교육하고 말이지. 이해가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뭐라고? 0.8개 미만이어야 거래에 응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1대1로 교환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0원이 손해가 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와인을 구매하는 영국 입장에서 와인은 국내에서도 면직물 5분의 4단위로 교환이 가능해. 만약 포르투갈이 와인 한 단위를 면직물 5분의 4단위 이상으로 교환하자고 하면, 그 말은 영국 국내보다 더 비싸게 사라고 하면 영국은 차라리 국내에서 와인 한 단위를 면직물 0.8단위로 교환하고 말 거라고. 와인 한 단위 생산의 교환 비율은 면직물 몇 단위? 5분의 4단위 초과여야 미만이어야만 누가? 영국이 교역에 응할 거라고. 그래서 양국이 서로 모두 무역에 응하기 위해서는 와인 한 단위의 교환비가 어떻게 돼야 돼? 면직물 5분의 4단위 초과하고, 그래야 포르투갈이 교역에 응할 거고, 면직물 이구나, 여기는 2분의 1이네. 2분의 1 초과여야 포르투갈이 교역에 응하고, 면직물 5분의 4단위 미만이어야 영국이 교역에 응하기 때문에 서로 양국의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기 위한 교환비는 요 사이예요. 이게 뭐냐면 요거 사이값이야. 와인의 기회비용 사이값으로 교환비가 성립이 돼요. 괜찮니? 여기 조금 어렵죠? 여기 좀 힘들어한다. 근데 이해가 가면 좋은데 이해가 안 가면 결과만 외우세요. 결과만 외워도 문제 수준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이게 장충고 기출이거든? 장충고 기출인데 같이 한번 쭉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장충고 기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각국과 미국이 구두 한 켤레 요거 하고 마치자. 옷 한 벌에 생산에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야. 자, 절대우이고요. 그 세가세야 가세가야? 세가세죠. 구두 한 켤레니까 세가세 적어놓고 여기서 절대우이고 봅니다. 구두의 절대우이. 아니, 각국이죠. 각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잖아. 각국이 절대우이. 옷의 절대우이?
각국이 절대 우위 그치 여기까지 쉽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로 가는데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네?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가로로 뭐 하면 돼? 너분의 나 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거라서. 너분의 나니까 여기는 50분의 100 해가지고 2. 여기는 100분의 50에서 2분의 1. 여기는 2분의 3. 여기는 3분의 2겠지. 이렇게 기입비용 나오는 방법. 건 어떻게 돼? 나오는 거는 나분의 너로 해야지. 아. 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세로로 비교비 구할 겁니다. 세로로 비교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둘 중에 뭐가 작아? 세로로 2랑 2분의 3 중에 뭐가 작습니까? 아니 2랑 2분의 3 중에 뭐가 작니? 2분의 3이 여기 1.5잖아. 여기가 비교 우위, 여기가 비교 우위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이 3분의 2분 4. 여기까지 괜찮니? 기본 내용까지. 자, 각국과 열국의 비교를 갖는 제가 보이는 제시하시오. 그럼 제시하면 되고요. 기본 내용이라서. 그리고 아래쪽 각국과 열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조건의 범위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제시하셨는데 너네가 이렇게 나온 거야. 장충고 기출입니다. 이것도 장충고 재작년 기출. 그래서 아까 한 대로 구해봅시다. 근데 옷 한 벌을 기준으로 제시하라 그랬지. 옷 한 벌을 기준으로 옷 한 단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옷 한 벌, 옷 한 벌. 근데 왜 한 단위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 완성품의 그 뭐 벌인지 개인지 뭐 이런 게 다 단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완성품 한 단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옷 한 단위는 뭐보다 커야 돼? 자, 옷이니까 기회비용 사이값이잖아. 옷의 기회비용 사이값이라고. 맞죠? 그러면 작은 건 뭐예요? 2분의 1이 작아, 3분의 2가 작아. 2분의 1이 작잖아. 그러면은 옷 한 벌은 구두 2분의 1 단위 초과. 그래야 갑국이 교육에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큰 거 구두 2분의 3 단위 미만. 그래야 을국이 교육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두의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조건의 범위 이렇게 된다. 답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 이렇게 쓰면은 정답 맞출 수 있어. 괜찮니? 자, 마지막 그 성수고 기출인데 요거 마지막으로 풀고 넘어갈 겁니다. 자, 같이 봅시다. 성수 통산. 자, 표면 각국 을국 xj yj 한 단위씩 생산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 세가세인지 가세가인지 뭐부터 해야 돼요? 세가세지 xj가 이렇게 돼 있잖아. 세가세를 적어놓고 세로 가로 세로. 그냥 절대우위는 어떻게 구해? 절대우위. 누가 절대우위가 있니? xj. 세로로 봤을 때 누가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어? 각국이 을국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죠. 네, 넘치고. yj는 을국이 절대우위. 둘 다 을국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 가로로 기회비용 구할 거다. 가로로 구하는데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지. 그럼 너분의 나 적고 시작하면 되고요. 너분의 나. 그럼 가로로 구하니까 20분 여기 15분의 20 해야 되지. 그러면 3분의 4고요. 여기는 4분의 3이고요. 여기는 6분의 5고요. 여기는 5분의 6이고요. 여기까지 쉽죠? 마지막으로 비교위 구한다. 다시 세로로 구할 거고. 그러면 3분의 4랑 6분의 5랑 뭐가 작으니까? 5가 작으니까 산수를 할 수 있죠. 산수를. 수학 아니고 산수야. 두 개는 뭐가 작아? 4분의 3이 작아? 5분의 6이 작아? 4분의 3이 작으니까 여기가 더 비교위가 있다. 자, 각국은 xj 생산에 을국은 yj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니? 아니죠. 을국이 둘 다 yj, xj 둘 다 절대우위가 있는 거지. x 틀리고. 자, 을국보다 각국이 두 제와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니? 아니죠. 을국이 각국보다 절대우위가 있는 거지. 이것도 틀리고. 3번 x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보다 각국이 작다? x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3분의 4고 여기 6분의 5잖아. 누가 더 작은 거야? 을국이 더 작은 거지. 그러면 을국보다 각국이 작은 게 아니라 을국이 각국보다 작은 거지. 이거 틀렸고. 4번 을국이 각보다 y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 을국이 각보다 y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더 작은 거지. 여기 더 크네. 을국이 값보다 작은 게 맞는 거지. 5분의 6이 4분의 3보다 더 크니까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 4번이 정답이겠죠. 자, 5번 특가하고 거래한다면 각국과 달리 을국에만 이익이 발생한다. 아니죠. 비교우위에 특화하면 둘 다 이익이 발생합니다. 교환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자, 서답형 1번 선택형 6번 문항에서 교환 거래 이전 각국의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자, 교환 거래 이전 6번에 교환 거래 이전 각국의 x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각국의 x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얼마니? 3분의 4죠. 3분의 4. 근데 그냥 3분의 4로 쓰면 안 되고 xj를 만들 때 각국이 뭘 포기하는 거야? yj를 포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yj 3분의 4단위 이렇게 써야 된다. 너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려워. xj를 만드니까 yj를 포기하는 거잖아. xj를 만들 때 yj를 포기하는 게 3분의 4. 그러니까 xj의 기회비용은 yj 3분의 4단위 이렇게 적어준다고. 맞죠?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정확하게 잘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6번 문항에서 각국 얼굴이 툭하고 교환 거래하면 양쪽에 모두 이익되는 비율을 구한다. 근데 x제 한 단위에 대하여 x제 몇 단위를 y제 한 단위에 대하여 x제 몇 단위를 교환하면 모두의 이익되는 실수는 지우죠. 그지? 그래서 뭐가 기준이야? y제 한 단위가 기준이죠. 그래서 y제 1단위는 이렇게 써야 된다. y제의 기회비용 사이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니? y제 기회비용이 뭐와 뭐 사이야? 3분의 4, 4분의 3이랑 5분의 6 사이 뭐가 더 작아? 4분의 3이 작지. 그러면은 y제의 기회비용이니까 x제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x제 몇 단위야? 4분의 3 단위보다 초과해야 되고 4분의 3 단위보다 되게 어려운. 아니 기회비용 사이값이잖아. y제 기회비용 요 두 개 사이값 구하면 되지. 그래야 각국이 거래에 응할 거고 4분의 3 단위 초과여야 각국이 거래에 응하고 5분의 6보다 작아야 1국이 거래에 응하겠지. 그래서 y제니까 여기는 x제 5분의 6 단위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정답입니다. 괜찮니? 네. 네. 왜 왜? 왜 4분의 3이에요? 3분의 4 아니에요? 저기 위에 4분의 3. x y제 한 단위잖아. y제의 기회비용을 구한다. y제의 기회비용이니까 요거 두 개지. 요거 두 개의 사이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보다 크고 5분의 6보다 작다. 4분의 3보다 크고 5분의 6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지. 정답도 똑같이 4분의 3보다 크고 5분의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니? 그리고 요거는 몰라도 되거든요.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만 할 거라. 이렇게 보면 좀 쉬워가지고 마지막 팁입니다. 정리한 건데 이건 첫 번째 레슨 절대우위 너만 알기 절대우위 나온 건데 자 이거는 생산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0, 40, 80, 100 순으로 생산비가 올라가죠. 보이니? 맞죠? 그러면 이거는 지읒자 모양이 나와가지고 지읒자형이라고 내가 불러. 그지? 그러면 절대우위는 항상 지읒자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우위이기 때문에 지읒자 이렇게 외우세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생산비가 20원, 40원, 80원, 100원이라 가지고 이 생산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지읒자 모양이 나오잖아. 저 어떻게 지었어요? 지읒자잖아. 지읒. 뒤집어서 뭐라고? 뒤집어서 지읒 이렇게. 지읒자형으로 그려지죠. 절대우위. 그래서 절대우위가 각각 다른 형태로 그려지는 거는 절대우위가 각각 다르잖아. 무조건 이렇게 그려줘요. 지읒자형. 괜찮죠? 오.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우위가 둘 다 절대우위가 같아. 둘 다 한쪽이 잘 만드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절대우위가 그 작은 여기 같을 경우에는 생산비 그래프가 이렇게 20, 40, 80, 100 순으로 디귿자형으로 그려져요. 괜찮니? 그래서 내가 딱 제일 처음에 볼 때 교환비를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제 Z자형이야. 20, 40, 80, 10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디귿자형 그래프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비교우위의 문제네 이렇게 푸는 거야 나는. 그래서 좀 아니 이거 보면 되잖아. 비교우위잖아. 비교우위 디귿자형. 그래서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네. 그러면은 하나 더 꼬인 경 이거는 꼬였잖아. 꼬이고 여기도 꼬였잖아. 꼬이고 이건 안 꼬인 거죠. 이게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우위는 그냥 디귿자형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풀면 되겠나 푸는 거고요. 교환비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환비는 Z자형이라고 부르는데 20, 40, 80, 100 이러면은 1대1 교환했을 때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인 거야. 교환비를 물을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이해가니? 그러면 아까 성수고 문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봐봐. 성수고 기출인데요. 여기는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으로 그려져요? 어떤 형입니까? 여기는 절대우위구나. 성수고 기출. 잠깐만. 여기잖아 여기 성수고 기출은 10, 12, 15, 20이니까 무슨 자형이야? 디귿자형이죠. 디귿자형은 1대1 교환을 하면 상호 이득을 보는 형식입니다. 아까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비교우위 문제였잖아. 근데 교환비를 물어가지고 교환비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렇게 1대1 교환하면은 둘 다 무역이 발생하는 식으로 교환비를 물은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묻진 않는데 여기 그렇게 물었다고요. 괜찮죠? 이렇게 된다까지 국제 분어까지 끝나고. 왜? 문제 있습니까? 얘도 누구? 교환 어디? 37쪽 37쪽에 몇 번? 17번 17번. 여기는 보자. 50, 10 여기 교환비 문제인데 교환비를 안 물은 거지. 18번도 교환비 18번도
여기도 뭐 이렇게 다르면 교환비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대1 교환했을 때 누가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안 물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Z자를 놓고 있는 거. 43번 43쪽에 43쪽. 서술형 4번인데 서술형 4번. 그래서 여기는 봐봐 Z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애도 Z 이렇게 Z 요렇게 가도 Z자고 이렇게 가도 Z자. 그래서 Z자인 경우에는 교환비를 구할 때 어떻게 1대1 교환하면 손해가 보는 식으로 교환비가 나오잖아요. 괜찮죠? 그렇다. 끝이고요. 일단은 어려운 거 다 지나갔다. 오산고 문제는 이거 거의 수능 경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아니 저거는 혼자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굳이 이 정도까지는 장중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넘어갑니다. 풀어보면 도움은 되는데 굳이 싶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무역 영향이거든요. 30분 만에 후려쳐서 끝냅시다. 국제무역 영향 봅니다. 자, 국제무역은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국제무역의 흐름이죠. 흐름은 세계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야.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 세계무역이 확대되고 있어서 뭐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냐면 WTO라고 합니다. WTO. 중간놀이 시간으로 이제 WTO.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월드 세계 트레이드 무역 오거니제이션 기구야. 세계 무역 네. 기구라고. 제가 내린 학교 프린트 아닌데요. 그거 다 끝나고 진도 끝나고 합시다.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오늘은 요거지 끝낸다. 같이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이거만 다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은 뭐라고 해요? 자유무역 협정은 FTA라고 한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둘 다.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네. 다음에 한편으로는 세계무역이 쭉 확대되는 중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이어지고 있냐면 경제 블록이라고 합니다. 경제 블록. 리베르는 뭐예요? 리베르라고 통사 교과서가 있어요. 8개 통사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여기 리베르도 나오거든요. 이상 나오나? 어? 우리는 없어. 내가 들어가는 학교 중에 없습니다. 저번에 찐 듣보 뭐 하나 침나라 있어. 침나라. 아니 리베르가 동아, 지약사, 침나라 이런 거 있어. 리베르가 더 듣보 같은 둘 다 뒷부긴 한데. 그래서 경제 블록은 어떤 걸 경제 블록이라고 하면 이거를 지역 경제 협력체라 그래요. 지역 경제 협력체 간에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걸 경제 블록이라. 나머지는 관세 장벽을 많이 세워놓고 무역 장벽을 세워놓고 이 경제 공동체 내에서만 조금 무역 장벽을 완화해주는 그런 걸 블록이라고 한다. 경제 블록. 경제 협력체 지역 경제 협력체 이거 좀 아세안, 에이펙 이런 거고. 지역 경제 협력체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역 경제 협력체는 인접국들이 공통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체결한 배탈 소기의 경제권. 외부에는 배탈이고 경제권 내부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교역하는 이런 거. 다행히 너네는 이걸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창비가 금호곤에 이거 다 무조건 외우랬거든요. 너네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유럽 쪽에 이 유럽들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 FTA를 EU라고 해요. 유럽 쪽이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라고 하는 걸 EU라고 합니다. EU. 유럽 연합이죠. 여기는 화폐까지 통일되잖아요. 유로화. 그리고 유럽 자유무역연합 여기 4개 국가가 들어가는데 스위스가 EU가 아닌 거 알죠? 영구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스 제외하고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이런 거를 이제 EFTA라고 해요. 유럽 FTA. 그래서 EFTA. 스위스가 뭐라고 하죠? 스위스는 영구 중립, 스위스가 여기 있거든요. 영구 중립국. 왜요? 왜 영구는? 어? 왜 영구는? 서로 이렇게 막 그 독일, 프랑스, 여기 이탈리아 막 가운데 끼어 있단 말이야. 알프스산 꼭대기에서 강대국 틈막에 있어서 나는 그냥 영구 중립국 갈래. 아무 편도 안 될 거야. EU도 아니에요. 유엔도 되게 늦게 가입했어. 근데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유럽 EU에 포함되지 않은 국들까지 포함돼가지고 유럽 자유무역 연합 EFTA라는 걸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바뀌어 그냥. 깜깜해요 자요 진짜 작업 쉬워요 곧 마칠 거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호주 지역 경제 협력체. 진짜 탈모가 탈모 이거가 근데 그 모자는 안 따라. 여기 유러피언 유니언 여기는 EFTA. 나 EFTA. 피부가 안 돌아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건 아니야. A가 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서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어소시에이션 오브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그래서 동남아, 사우스 머리 이스트, 왼줄 내놔. 아시안 네이션.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다. 괜찮죠?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들어가 있지. 네. 한국 있잖아. 한국, 대한민국. 턱이 아세안은 아세안은 아니지. 아세안. 우리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니잖아. 우리 동남아시아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에서 RCEP이라고 부르거든요. RCEP이 조금 여기 아시안 국가들 대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요렇게 들어가는 거를 영내 포괄적 경제 협력체라고 합니다. 괜찮죠? 12개국 들어가 있어요. 에이펙 제외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아시아 퍼시픽이라서 아태 경제협력체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일본 외 18개국이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름이 바뀌어서 트럼프가 바꿨어요. 원래는 나프타라고 들어봤죠? 나프타 뭐 처음 듣니? 노스 아메리카 FTA라고 누구누구 들어가면 미국이랑 캐나다랑 멕시코 3개 들어가 있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었거든. 노스 아메리카 FTA로 나프타는 이게 이름만 바뀐 거다. 여기는 US가 미국이에요.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죠.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들어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요. 구 나프타죠. 구 나프타. 예전에는 나프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미 공동시장. 이거 라틴어라 가지고 남미가 라틴어 쓰잖아. 메르카도가 시장이라는 뜻이래요. 메르카도 콤은 될 수루인데 콤은이 커먼 일반 프롬이 대리 프롬이고 수루가 사우스라 가지고 남미로부터의 공동 마켓이라서 남미 공동 시장으로 번역합니다. 남미 지역의 지역 경제 협력체다.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아둡니다. 구체적으로 막 외우라고 창비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는 그냥 알아만 둡니다. 여기 있다 정도 넘어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계 무역이 확대되고 있고 아까 WTO, FTA 이런 게 확대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경제 블록 형성되고 있는 거죠. 지역 경제 협력체. 그리고 이렇게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거지. 지역 경제 협력체는 국가를 초월한 뭔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냐? 자유무역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선택권이 넓어진단 말이야.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물건은 옛날에는 바나나를 먹을 수가 없죠. 바나나 열대장인데 우리는 커피가 안 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국제무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기업 경쟁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국제무역을 하려면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돼서 강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거예요. 그래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무역이 확대되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물건이 더 많이 생산되면 경제는 늘어나는 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할 겁니다. 세계 경제. 괜찮죠? 이런 거에 혜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를 알아두십시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5번은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는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제품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어떤 거냐면은 자, 초기 진입 비용이 큰 상품 같은 경우는 물건을 한번 만들 때 많이 만들수록 생산 단가가 저렴해지는 걸 뜻해. 봐봐. 자, 옷 한 벌을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어요. 10,000원. 근데 이 옷 한 벌을 만들려면 공장을 건설해야 돼. 근데 공장이 1,000,000원짜리 공장입니다. 1,000,000원. 옷 한 벌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요? 총 1,10,000원. 근데 옷 두 벌 만들면 옷 한 벌 만드는 10,000원이니까 옷 두 벌 만들면 1,20,000원이 되겠지. 그럼 옷 한 벌은 얼마짜리 옷이야? 두 벌 만들면 501만원짜리 옷이겠죠. 그럼 세 벌 만들면은 330 뭐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니?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 생산 단가는 감소하는 거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대량 생산할 때 이익이 많이 나는 제품들이 규모의 경제를 혜택을 입는다. 이해가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상품의 총생산비는 증가한다. OX. X. 오 아니야? O다 O. 아, 왜 틀리겠냐? 뭐가 낚시겠어? 총생산비. 그래서 옷 두 벌, 세 벌, 네 벌 만들 때 총생산비는 어떻게? 1,000만, 2만, 3만, 4만 이렇게 늘어나는 만약에 거야. 상품의 생산비라고 하면 그냥 상품의 단위당 생산비 혹은 평균 생산 비용 이렇게 들어가요. 규모의 경제는 제품 하나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는. 총 생산비는 당연히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건 총 생산비 늘어나는 거겠죠. 낚시 문제 이렇게 낸 거야. 근데 어떤 이런 장점들이고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해질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우리가 세계화 단원할 때도 경제적 그 세계화 영역의 문제점으로 나왔다. 빈부격차 때
그리고 아까 증명했잖아. 비교의가 압도적인 산업이 있는 국가가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얻을 거라고. 그래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입니다. 자유무역 확대돼서. 그리고 잘하는 것만 특화하자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개발도상국들은 무슨 산업만 특화해야 되는 거야? 1차 산업만 특화해야 돼요. 걔네는.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은 그 고차 기능을 가진 뭐 첨단 반도체, 지식 정보 산업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비교의가 훨씬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비교의에 있는 산업 특화하면 후진국들은 노감만 해야 돼요. 산업 구조를 바꿀 기회가 없다고. 계속 그 빈부격차가 커지기만 할 거라고. 그래서 빈부격차도 커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문제인데 무역의존도가 나와 있어. 다른 국가에서 무역의존도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벨의 95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주요 수출국 무역의존도 대한민국 어때요? 몇 퍼센트예요 무역의존도가? 70% 가까이 되죠. 다른 애들은 50% 미만인데.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작아서 그래. 국내 인구가 5천만이면은 내수 경제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국가라서 만약에 교역국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 타격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사드 배치했을 때 한한령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좀 타격이 컸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수출 다변화 뭐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역의존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외 시장, 해외 관계의 뭐 취약성이 뭐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게 단점이고 그리고 자원 남용 이게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체제거든요. 특화한다는 거는 비교에 특화한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하면 당연히 자원 양용 환경 오염 혹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 같은 경우는 쇠퇴할 수 있겠죠. 실업 문제가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첫 번째 보호무역을 하자. 자유무역하지 말고 보호무역을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국가가 무역장벽을 높이자는 관세장벽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근데 오늘날에는 교통통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게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무역을 만약에 할 거면 어떻게 하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을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무역을 했을 때 빈부격차 계속 확대되고 후진국이 착취당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무역이 파탄 날 거라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할 거라고 모두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무역을 하자. 그걸 지속가능한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지속가능한 국제무역을 위한 노력은 뭐랑 정확히 겹치냐면 지속가능한 발전하고 겹쳐요. 개념이. 그래서 국제적 노력은 어떤 게 있냐? 자,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역량, 친환경 기술 중에 ODA 기억나니? 뭐가 ODA 했어? 공적? 오피셜 디벨롭먼트 개발 원조? 공적 개발 원조. 7번에 공적 개발 원조 쓰시고 공적 개발 원조를 해야 한다.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역량, 친환경 기술 같은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후진국들도 좀 무역의 혜택을 좀 잘 입을 수 있도록 산업구조 전환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지. 그리고 환경 파괴 이런 거 많이 되잖아. 또 보니까 무역할 때 대량생산 대량 판매하니까 환경 파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 환경 덤핑이라고 해요. 공해 시설 방지하지 않고 그걸 생산해가지고 생산 비용 줄인 다음에 저렴가격으로 막 던지는 거 덤핑하는 거. 그런 환경 덤핑 목적의 수출을 막는 시밤이라고 하는데 CBAM의 시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씁니다. 8번에 탄소 카본이죠. 국경 보더 그다음에 어저스먼트 탄소 국경 조정 어저스먼트 조절하다잖아. 어저스먼트 그다음에 메커니즘이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야. 이상해도 나온다 이거. 외워둬야 된다.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탄소 국경세. 너 이제 환경 파괴하면서 대량 생산 물건 싸게 생산했으니까 너 이거 그 할 때 이런 거 해외 생산 보면 탄소 배출량을 수정해서 기준량 초과 탄소 배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싸게 높게 할 거야. 그러니까 환경 부담 이런 거 지키면서 물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그 환경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 아니냐고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거를 환경을 고려하는 수출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나온 거고. 순환경제는 동아에 나오는 게 짧게 봅시다. 재활용하는 얘기예요.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래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미래엔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자유무역이거든요.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자유무역을 했거든요. 근데 회원국가 유럽연합과 한국과 자유무역을 했는데 그 13.6조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익한 무역이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도 무역 그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내용 안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경제 주체할 때 했다. 경제 주체 다 기억나죠?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의 역할에서 어떤 게 나왔어? 무슨 경영? 자 환경, 사회, 투명한 그치 ESG 환경, 인발론먼트, 사회적 책임, 소셜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거버넌스까지 고려하는 경영입니다. ESG 경영 지속가능한 발전 거기랑 똑같아요. 기업가 역할 여기 지속가능한 무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캠페인은 무슨 캠페인이었다? 재생 그지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재생 에너지로 100%에 대해 생산하는 에너지를 대체하겠다. RE100 캠페인을 중단한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천재만 나오는데 책임감을 하는 건 이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한 광물이고 환경 파괴, 인권 침해할 때 그런 거 없이 자원채굴 했다는 얘기야. 이런 걸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소비자윤리랑 겹쳐요. 개인정보 윤리에서는. 왜냐면 둘 다 내용이 뭐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잖아. 그래서 개인 노력에서는 뭐 어떤 것 적은 상품을 구입해라? 푸드 마일리지 기억나죠? 푸드 마일리지 뜻이 뭐야? 이동 거리. 마일리지가 이게 지금은 포인트 적립금 이런 건데 그 이동 거리에 따라 적립금을 주는 개념이죠 항공사에서.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음식이 내 식당까지 이동하는 거리예요. 소비자 식당이 이동하는 거리. 이동하는 거리가 낮은 상품을 먹어야죠. 국제적으로 막 대량 생산, 대량 판매되는 그런 물건 먹지 말고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상품을 구매하시고 마일리지. 그다음에 제품은 무슨 제품? 기억나니? 무슨 공정무역? 공정무역 제품 그죠? 공정무역 제품. 저 이제 화장실. 조금 남았네 아직. 자, 무역이 국가가 동등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무역이다. 그지? 이게 똑같이 갔다 오세요. 자, 세계 아파트에 보면은 자 무역의 혜택을 국제 무역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무역의 혜택을 누구만 거의 가져간다고. 자,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애들은 얘네들인데 농민이랑 얘네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혜택은 뭐 운송 비용, 대형마트, 수입업자, 가공비, 유통비, 판매장 이런 데 이유는 거의 다 가져가는 거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혜택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려주자. 근데 얘네가 덜 못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네한테 더 돌려주자는 운동이에요. 공정무역부터. 기억나죠? 기억이 나나?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공정무역 제품 구입이고. 자, 무역이 국가가 동등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무역 창비 이렇게 나오네. 자, 국제무역 혜택을 노동자, 지역사회, 저개발국 노동자 등이 광범위하게 공유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도 돌아갈 수 있게 뭐 로컬푸드 이런 거 먹고 하라고. 자, 코트디부아르 미래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네요. 코트디부아르 5에서 17세 아동 43%가 카카오 농장 노동을 합니다. 그럼 너네 딱 나이대잖아. 너네가 코트디부아르에 태어났으면은 43% 확률로 이제 카카오 농장 노동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나이대 아동들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긴 한데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냐 그래도. 예? 43%가 카카오 농장 노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80%가 사교육 받는 게 낫지 않니? 여튼 그리고 EU 여기서 이제 전자교육과에서는 EU 수입국이 38%를 케냐가 생산하는데 케냐 노동자 월급이 월 13만 원에 불과하대요. 노동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못 받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세계 시민 의식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제 민족, 국가 이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저기 있는 노동자들도 우리랑 같은 세계 시민이다. 지구촌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의식적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세계 시민 오늘 클카에서도 계속 나와 여기는 단원 초월해가지고 이제 미래사회 할 때도 9단원 10에 2단원에서 나오고. 세계 시민을 왜 이렇게 여기 내용 한번 봅시다. 뭐 여기 지학사 교과서 이렇게 나오네. 세계무역기구랑 자유무역협정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비상국가 85쪽에는 세계무역 규모 추이가 어때?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세계무역 확대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지역경제협력체, 경제블록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비교의 있는 산업엔 좋아. 근데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은 산업들은 다 도태될 거예요. 그지? 우리가 밀농사 안 짓죠 우리나라. 쌀농사만 어느 정도 계속 관세 때리고 보호해가지고 쌀농사를 짓는데 밀농사는 그 자국 농가에서 거의 생산 안 해요. 뭐 3% 미만일 겁니다 밀농사. 우리 자국에서. 그 왜냐면 옛날에 지었던 밀농사는 다 도태됐으니까. 이해가 돼?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외국에서 싸서 먹는 게 미리 더 싸 가격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침 나라에는 뭐 지속 가능한 무역 지수 같은 거 나올 거고. 그리고 공정무역 시원치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니까 넘어갑니다. 또 29번, 28번 문제 풀고 마치자. 오늘 여기까지만. 예이. 2분. 몇 번이요? 2분. 몇 번? 28. 51. 자, 28번 가당 들어갈 내용. 왜? 나중에 하가 쉽습니다. 자, 봅시다. 보상통사 가다에 들어갈 내용. 자유무역 FTA 확대죠. 자유무역 확대. 반대하는 건 나에 들어가는데 국가가 노동력과 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기업이 막 저쪽에 가가지고 물건 팔고 막 그 서로 교류하고 하면서 기술도 같이 이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 품목에 단순하게 물건만 되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라든가 아니면 기술 같은 것도 거래 대상에 포함이 돼. 기술이 좀 더 인간과 훨씬 밀접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기억은 찬성국어로 맞다. 찬성에 가에 들어가는 거고.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 대외 의존성이 심화가 되잖아. 내가 정부가 고립 경제면 나만 딱 경제 생활을 하는 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정부가 혼자. 근데 외국과 되게 긴밀하게 저기서 물건 사고 여기서 물건 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국내 경제를 마음대로 못 한다고. 우리가 쌀 수입 계속 막고 있거든요. 미국이 되게 눈치 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쌀만큼은 우리가 주식 작물이잖아. 이거는 수출을 좀 막아가지고 외국 수입 안 하고 우리나라가 식량을 무기화 당하지 않으려고 쌀 생산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이 한 80% 되거든. 수출은 하죠. 어? 수출? 쌀. 쌀 수출을 왜 해요? 우리나라 먹는 것도 한 애초에 그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서 쌀이 그 우리나라만으로 해도 그 부족해. 왜냐면 외국 수출도 조금 하고 수입도 조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한 우리가 딱 먹고 살 만큼만 짓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쌀 시장 개방하라고 미국에서 압박 주는데 우리가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눈치 보면서 해야 돼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쌀 먹고 싶은데 미국에서 우리도 수출해야지 말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X고요. 자,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생산 규모의 증가로 인한 제품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증가합니까? 규모의 경제의 뜻이 뭐였어? 규모의 경제의 뜻이 뭡니까?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치? 하나당 생산량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은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겠죠. 증가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국내 산업의 다양성은 줄어듭니까? 예. 국내 산업의 다양성은 줄어들 거야. 왜냐면은 수입하게 되면은 경쟁력 없는 산업은 다 도태돼요. 우리가 어떤 산업에 특화한다는 거는 그 거기에 일자리만 늘어나고 우리가 비교 열의에 있는 일자리는 전부 다 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래서 국내 산업의 다양성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줄어든다고 맞아서 기읍, 리읍이다 답이. 이렇게 답이 3번. 자, 다음 봅니다. 애들 이게 뜻을 잘 모르고 제고, 어이 제고는 뜻이 뭐야? 아이 제고는 뜻이 뭐야? 아이 제고. 남아있는. 아이 제고는 다시 생각해 본다죠. 재고해 보십시오라고 하잖아. 고려할 고자를 써요. 다시 고려해 보는 게 재고고. 어이 재고는 뜻이 뭐야? 올라. 높이 올린다는 얘기야. 들 제자에다가 높을 고자를 써요. 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런 용어로 씁니다. 경쟁력 제고, 경쟁력을 올린다는 얘기야. 그냥 국어를 애들이 잘 몰랐어. 자, 유치 산업이란 성장 전쟁이 있다. 이 유치하다, 어릴 유치자, 유치하다 할 때 그 유치야. 그래서 유치 산업은 성장 전쟁이 있지만 현재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는 산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교 열의에 있는 산업이에요. 그치, 유치 산업. 근데 개발도상국의 산업은 유치 산업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기업들과 동일하게 경쟁에서 안 되면 당연하죠. 다 비교니까 다 도태될 거 아니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이거는 보호무역 주장하는 쪽이죠. 하지만 이 경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산비 사이를 이익 감소할 것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보호무역을 하면은 전 세계 생산비 사이를 이익 감소하잖아. 뭐 하자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하자는 논 거야 얘는. 아니지. 얘는 자유무역 하자는 입장인 거잖아. 그래요? 아니 보호무역을 여기서 어떤 입장이야? 유치산업은 아직 연약하고 비교 열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하면 얘네가 좀 도태될 거라고 구직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쪽인 거잖아. 근데 걔를 비판하는 거지. 하지만 이 경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돼서 전 세계 생산비 사이를 이익 감소할 거니까 보호무역 하지 말고 자유무역 하자는 입장인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 논거를 쓰면 되죠. 뒷받침한 근거니까. 이해가니? 자유무역 하자는 입장을 기업 리을에서 고르라고. 기업 봅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자유무역하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됩니까? 예. 제고돼요. 왜냐면 제고 안 되면은 높이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 뒤지잖아. 뒤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럼 국내 산업이 강제로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맞고요. 자, 소비생활의 만족감이 증가합니까? 네. 그치, 소비생활 만족감이 증가할 수 있지. 소비자 차원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거니까. 소비자 만족감 극대화. 자, 국가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거. 국가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고. 자유무역 하면 안 돼. 이거는 자유무역의 결과인 건 맞아. 근데 긍정적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부정적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유무역의 부정적 결과는 누가 얘기했어? 보호무역 하자는 쪽에서 주장하는 근거겠지. 자, 국가 간 빈부격차 확대될 거니까 자유무역 하면 안 되겠네. 보호무역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괜찮죠? 얘기했죠. 총생산에 늘어나고 총 경제적 효율성은
향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적 빈곤율은 감소할 건데 빈부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보호무역 쪽 입장입니다. 국가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환경 및 노동 조건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할 거기 때문에 특화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보면 물건을 많이 생산할 거란 말이야. 당연히 낭비되는 것도 많겠죠. 낭비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값싸게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괜찮지? 환경은 어떻게 해서? 국제무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특화해서 많이 생산할수록 환경은 오염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하자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걸 얘기하면서 환경 문제 아까 그 탄소국경 조정제도 CBAM 이런 거 했잖아. 그지? 그래서 환경 및 노동 조건은 악화될 거니까 보호무역 하자는 쪽 주장이겠죠. 그래서 위를 틀렸고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니?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요.